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4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 네네. 문재인 전 대표의 트위터 계정이 또 해킹이 됐다고요? 보셨어요? 네. 우리 오부분이 좋아하는 사진으로 아주 도배가 다 됐다고. 제가 들어왔을 땐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아쉽네요. 단체방에서 어떤 분들이 네. 지금 문 대표님 계정이 해킹 나간 것 같다. 네. 이상하다. 들어가 보라 했는데 이미 그때 확인했을 때는 다 정리가 된 상태였어요. 발 빠르게. 네. 그래서 뭐 아마 음란 사진 이런 게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네. 좀 이상하게 올라왔다고. 트위터가 해킹 이런 일이 왜 누가 그런 걸까? 트위터 해킹 많이 되죠. SNS 조심해야 돼. 아무 이유 없이 한 걸 수도 있고 누가 의도적으로 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문 대표님 계정 정도를 아무 이유 없이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하네요. 제 트위터도 급증했습니다. 일한 친구들이. 정말요? 아버들이 아주 급증했습니다. 쪽지도 미친 듯이 보냅니다. 그 중에서 또 예쁜 여자 있으면은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지 마요. 기본적으로 히잡을 쓰고 있는데 예쁜지 안 예쁜지 확인 안 돼. 그거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네. 뭐 요즘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고 하니까 연예인들 또 운동선수들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인스타그램에 오는 분들 사진을 확인하고 네. 이쁘면은 또 따로 만나서 뭐 모종의 어떤 관계를 하고 그래서 지금 유상무 상무처럼 그렇죠. 그런 데 사람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오창석 조심해야 된다. 제가? 네. 저는 굉장히 SNS 하잖아요. 나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 SNS 하긴 하는데. 네.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 이 스포츠 재단 의혹.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의 하이라이트죠. 네, 하이라이트죠. 네. 지난주에 한겨레 단독 보도가 쏟아지면서 정말 박근혜 정권의 생사를 어떻게 보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 비리의 의혹이 터졌습니다. 참. 네. 근데 이름부터 정말 유치뽕이지 않습니까? 미르. 그럼 박근혜가 용띠라고. 미르. 이게 뭐냐고. 미르. 내가 대통령 되면은 뭐 범재단 하고 호랑이 팀이니까. 사실 근데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은 안 되는데. 네. 저는 이게 청정구역하고 정치알바 제작하는 회사가 미르예요. 그래요. 맞아요. 미르. 맞아요. 입금될 때. 미르로 입금되죠.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내가 용띠여서. 나도 용띠인데? 그러니까. 박 대통령 수준이 우리랑 수준이 비슷해. 용들이 우리나라를 개판치고 있는데. 네. 아니 근데 우리 미르는 좋잖아요. 매달 그렇죠. 니들 통장에 꼽아주는 착한 미르잖아. 꽂아주는 좋은 미르예요. 정말 감사한데 네. 한 3일 지나면 그 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건 내 탓이 아니잖아요. 마법의 효과예요. 네. 굉장히. 고맙다. 3일 뒤면 또 없어졌어요. 근데 참 같은 미르인데 네. 우리한테는 재벌들이 안 주네요 돈을. 그러니까요. 네. 요 정도 주면은 저도 집 사죠. 93평짜리 전세로. 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일주일간 이게 많은 방송에서 주제로 다뤄졌는데 네. 저희 청정구역에서는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과 함께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정경련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요. 이 주말에 이승철 정경련 상금 부회장이 입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네. 정경련 입장이 어떤지 오창석 평당원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 두 재단에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 모든 굴지의 기업들이 총 800여억 원의 기부금을 보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경련 쪽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청와대 압력은 없었으며 전경련이 재단 설립을 주도했고 10월까지 두 재단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본인이 인정한 거네요. 이상하다는 걸. 네. 이상하니까 정상화. 10월까지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인정하는 거네. 그리고 모금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설립 허가 과정에 대해서 2달 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인간한 것은 문제가 없고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전경련 임원을 파견하려는 과정에 또 의혹이 터져 나왔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청와대 외압이 없다라고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단을 정상화하는 행동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그러면서 난 최순실하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당연히 만날 일이 없지. 당신 윗선에서 이루어지는 거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만들기 시작했는지 움직임을 최초에 누가 했는지 그걸 판단해야지. 아니 정경련 쪽 돈을 준 재벌 쪽에서도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누가 돈 주라고 말했냐 물어보니까 하늘만 쳐다봤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말을 못하고. 아니 사실 그 재벌들도 본인들이 직접 하는 사회 사업이 있어요.
거기보다 여기가 돈을 더 많이 냈다니까? 이상하잖아. 네. 실제 그 모기업에서는 그 모기업 홍보실에서는 이 사제 출연이 된 것을 아예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네. 원래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요. 몰랐다는 거야. 몇 억씩 나갔는데.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네. 아 이거 지회사야? 주소 들 거지?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 박 대통령이 직접 좀 모금에 참여해달라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돈이 더 많이 모였어. 그럼 박근혜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액션을 취했으니까 모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더 골 때리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예요 지금. 일단은 뭐 총 17개의 그룹이 참여를 했고요. 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롯데, GS하나, KT, LS, 한진, CJ, 신세계, 금호아시아나, 두산대리, 아모레 웬만한 회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4개사에서 79억 원, 현대차가 43억, SK가 43억, LG가 30억, 롯데 17억, GS 16억, 하나 10억, KT 7억, LS 6억, CJ 5억, 신세계 5억, 그리고 두산 4억, 아모레퍼시픽 1억 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한 최순실이라는 인물, 네. 과연 최순실이 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프레스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의혹이 지금 언론에서 제기됐으니까 그럼요. 또 증언자도 많고 그럼 국가에서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여기에서 해명을 하는 거. 그런데 해명은 단 1g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런 일 없다. 그리고 국감에 증인 채택 한 명도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오히려 직접 나서서 더 해명을 해야지. 아니 근데 이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 건가요? 최순실이요? 네. 그러니까 박 네. 대통령이 측근 실세라고 꼽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모으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사실 저는 익숙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 최태민 목사라고 있어요. 네. 이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모친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박 대통령한테 당시 영애지 박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유경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딸을 좀 잘 봐달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편지를 써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편지를 받았으면 뭐야 이 미친놈하고 버렸을 거 아니야. 근데 박 대통령 당시 박근혜가 최태민을 부릅니다. 청와대로. 청와대로 한번 들어와라. 그러니까 최태민이 처음에는 죽었구나. 내가 가서 엄청 두들맞겠구나. 이 생각하고 쫄아서 딱 간 거야. 딱 갔는데 박근혜가 아이고 정말 올 꿈에서 우리 엄마를 보셨나요? 뭐 이렇게 오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딱 입장을 딱 바꿔가지고 이 양반이 말이죠. 목사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네. 스님도 했었고요. 독특하게 소개된 승려 목사라고 적혀 있어요. 종교 단체를 또 지가 직접 만들기도 해요. 교주 노릇도 했고요. 경찰 출신에 뭐 멀티네요, 멀티.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딱 당시 영의 박근혜를 가지고 놀았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당시에 여러 가지 재단을 만듭니다. 여성 구국 봉사단체 뭐 이런 재단을 만들어. 그러니까 네. 재단 만드는 거 주특기야 이 최씨 집안이. 이번에도 재단이잖아 그래. 재단의 달인이네요. 재단의 달인인 거. 그 딸이고 이 최순실이 최태민 딸이거든. 똑 닮았다. 네. 이렇게 5번째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 재단을 여러 가지 만들어갖고 앞에는 박근혜를 세우죠. 총재는 박근혜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 세워가지고 돈 여러 군데에서 삥땅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국기문란을 일으켜요.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씨가 이거 문제 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박근혜한테 물어봤다. 자기 딸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너 이렇게 맞냐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울면서 김재규를 엄청 하죠. 우리 최태민 목사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김재규가 모함하고 있다. 뭐 이런 일이 그래서 사실 그 중정에서 만든 보고서예요. 이 최태민의 춤은 엄청납니다. 굉장히 많은 여성과 관계를 부인이 하고. 6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많아. 한 2자리 숫자야. 근데 그 중에서 최순실이 가장 닮았다 아버지를. 그리고 영적으로 특히. 우영적으로. 그래서 최태민 죽고 나서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실감 겪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 딸한테 투영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계속 측근으로 활동했고 그 다음에 이 최순실의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정윤회라고. 네. 정윤회 씨가 박 대통령이 그 98년 보궐로 국회에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특급 보좌관으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저번에 청와대에서 문건 터졌을 때 비선 실세가 정윤회다 막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정윤회 말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쑥 들어갔죠. 이혼하셨잖아요. 이혼했으니까. 네? 힘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럼 그럼 이혼의 조건으로 결혼 생활 중에 있었던 일을 다 비밀로 한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박관천 경정이 얘기했던 1위 대한민국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그 지금 2위 정윤회가 빠졌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이 권력이라는 건요 공백이 거의 없어. 2위가 새로 채워졌다. 나는 그렇게 봐요. 우병우입니까?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냥 질문한 거예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 중 하나겠죠. 그렇죠. 네. 난 들어갔다 봅니다 거기. 네. 그러면 부럽네요. 1인자의 간택을 받으신 분이겠네요?
모르죠, 뭐. 최순실을 2위가 갑자기 내가 2위 할게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안 되죠. 네. 누군가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찍어줄 정규직밖에 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3위가 너 2등 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양보할 수도 있죠. 4등한테. 정말 아니 상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저 추측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면 정말 개판입니다. 9월 26일자 한겨레에 이런 게 실렸네요. 네. 단독 밀라노 엑스포 주무부처 변경 미르 핵심 인물 때문 하고 물음표를 땅 하고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작년 5월 밀라노 엑스포 행사를 6개월 앞두고 이게 담당 부서가 산자부였는데 문체부로 갑자기 변경됐다. 왜? 왜 했을까? 왜? 그러니까 한겨레는 미르 핵심 인물 때문에 변경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미르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차은택 CF 감독. 일 것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겨레에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이 차 씨를 미르 재단의 뒷배경으로 지목하면서 최순실 씨와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요. 이 차 씨가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별의별 직책을 다 맡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핵심 행사에 다 참여해서 영상 감독 맡고 총 감독 맡고 다 해요. 요직을 두루 거쳤네. 그렇죠. 그리고 이 양반이 하는 행사마다 박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힘을 실어주죠. 대통령이 등장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은 왜 갑자기 박근혜 정권에서 그것도요. 박근혜 정부가 2013년 탄생했잖아요. 네. 2013년부터 이 사람 두각 나타난 게 아니야. 2014년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씨하고 최순 씨가 이혼한 그 시점부터. 그렇죠. 뭔가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2등의 자리가 뭐 어쨌든 그런 느낌이죠. 그게 이상한 거잖아 이게. 아니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은 뭐든지 투명해야 돼요.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두 재단은 그런 절차의 투명함이 전혀 없잖아. 정부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물론 이 재단은 정부가 안 한다고 하지만 네. 정부의 입김이 없으면 왜 할 수가 없는 기업들이 돈을 갖다 바리바리 싸주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만약에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전두환이 했던 일회재단도 그것도 정부가 나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일회재단도 다 기업들이 알아서 갖고 온 거 아니야.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죠.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철저하게 권력형 비리다. 또 특정인한테 뭔가를 몰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아니 K스포츠 재단 몇백억을 대기업들이 기부한 이 재단의 이사장이 마사지 센터 사장님께서 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돈을 잘 주무르시는 분인가? 이 마사지라는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머리 마사지 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가 아주 그 강남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 강남에 또 최준실 씨 집이랑 가까워. 도보 5분 거리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이상하다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새누리당 의원은 여기 이상한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언론도 특히 조선일보도 왜냐면 이 조선일보가 맨 처음에 파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조선일보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게 그 진성준 검사장 추적부터 시작해서 그 나비 효과가 여기까지 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 뭔가 또 약점 잡혔겠지. 그렇지 않나요? 송희영 주필 이후에 약점 잡힌 그 건으로 그렇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사도 아니야. 내가 지금 조선일보 기자라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 아니 기자가 언론인이 의혹이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이게 기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펜 놔야 돼. 안타깝습니다. 펜을 놨을 거면 아마 이미 예전에 나왔겠죠. 그러니까요. 네. 안 놓고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뭐 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다 쳤을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는 일단 활동 내역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 예. 그리고 기업이 사재를 출연했다는 거는 일단 기업 존재 이유는 이윤의 창출이거든요. 그럼요. 네. 재단에서 뭘 할 때 그 기업에 돈을 냈던 기업의 뭐 이미지라도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간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라든지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광고를 또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홍보실조차 모르게 됐다. 그렇죠. 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재단이 지금 두 개나 있잖아요. 네. 근데 각기 다른 재단이잖아. 이사장도 다르고. 네. 근데 회의록이 똑같아. 말이 되냐고 이게. 에? 그리고 정관도 복사 붙여내기 게 똑같아요. 똑같은 세력이 진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오창석이 이 작가님 복붙하듯이. 그렇죠. 참 평행이론인가요? 이렇게 이상한데도 지금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다뤄주지 관심을 관심이 갖지 없어. 않는 겁니다. 물론 경향신문은 한겨레 받아서 잘 쓰고 있지만 네. 뭐 시사 저널도 약간 하고 있는데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이제 공영방송에서 터트려줘야 되는데 네. 다 입 다물고 있으니
아니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하는 건 당연히 언론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눈치, 이걸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언론인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걸 이상하다 그러냐고. 국영재단이 됐기 때문에 국영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미 공영방송들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안타까운 거죠. 뭐 우리가 했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좀 무서운데? 우리 잡혀갈 것 같아. 이상하단 걸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잡혀가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혹제기 하지 말라고 일단 못 박았잖아요. 네. 그리고 국무총리가 의법 조치할 수 있다 그랬거든. 어머. 어. 나 시집도 그래. 못 가는 거 아니야? 민주투사가 돼요. 옥중 결혼식 할 수 있어. 콜. 안에서 만나서? 밥 다 공짜예요. 네, 괜찮네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고. 의혹 있으면은 먼저 나서서 해명해야 될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있을 수 없는 또 일입니다. 지금 이석수 감찰관 사표 수리됐잖아요. 네. 사표 내는데 한 달 동안 수리를 안 했다고. 그쵸. 사표 수리 안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대정부 질문 때 야당 의원들이 왜 사표 수리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 수사 중이고 뭐 다 끝나면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사표 딱 수리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오. 이게 뭐냐면 이석수 감찰관이 국감 중인으로 신청이 됐거든.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이 나가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이건 기간적인, 그러니까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돼, 이 사람은. 그런데 사표 수리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증언을 못하게 막을 그거지. 정도는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증언을 못하게 난리를 치냐고. 아니, 국감 출석 말고는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이 됐잖아요. 민간인은 증인을 신청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 아. 근데 새누리당이 안 해주잖아. 네.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말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거봐요. 그렇지. 응? 이분이 최초에 그 우병우 수석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그 경질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 있는 더 큰 그렇죠. 이 미르재단 수사 때문에 이게 최초에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석수 감찰관을 지명을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돌아온 거죠.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찰관 청와대 특별감찰관이니까 자기 일 한 겁니다. 미르재단이고 이상한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사했고 그러니까는 청와대에서 이런 씨 하면서 이석수를 그때부터 몰아내려고 그랬고 결국은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감에 증언도 못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들 쉬쉬하는데 아니 똥을 싸가지고 그거 휴지로 덮어놓는다고 냄새가 안 납니까? 그렇죠. 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건 언젠가 밝혀질 거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정말 내가 지금 청와대 인사라든가 새누리당의 중요 인사면은 네. 이거 지금 털고 가자고 할 거예요. 아. 지금 못 털면은 내년에 한참 대선 전에 이 얘기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니까 막 제보가 쏟아지겠죠. 국정원 애들이 눈치 보는 국정원 직원들이 이거 갖고 막 올 수도 있어. 그때 가서 밝혀지면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에는 더 유리할 수도 그렇죠. 유리하죠. 있겠네요. 그래서 룰루랄라야. 우리는 뭐 나쁠 게 없어. 얘 바보처럼 일단은 대통령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꼭 쥐고 있거든. 이거 반드시 터집니다. 안 터질 수가 없어요. 안 터질래야. 이미 그 쌓여있는 게 워낙 많아서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이 정권에서 곧 터질 거라고 봅니다. 전 7시간도 이거랑 관계가 있지 않나는 생각 들어요. 7시간. 7시간, 대통령 사라진 7시간. 7시간. 네. 뭐 최순실 씨랑 차를 마시고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행불. 저의 추측에 의하면은 초고에 그러면은- 의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추측을 해보면 그 7시간에 대한 행적도 내년에는 또 폭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럴 가능성도 오, 있습니다. 재밌겠다. 네. 대선이 재밌긴 하겠는데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도 아니야. 아니, 판검사들 돈 다 받아 처먹고 이게 무슨 안 썩은 데가 없고 말이지. 안 썩은 데는 청정구역밖에 없네요. 여기만 안 썩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투명하게 네. 그게 뭐야? 미래에서 이름 따라간다고. 미래에서 돈 지급할 때도 3.3%딱 떼고 그러니까요. 주잖아요. 그게 왜 다 세금 우리가 내려고 하는 거죠. 납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잖아. 그래서 건불로도 많이 내고. 그럼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돼. 이건 네. 분명히 뭐 기업 쪽에서도 아마 동조해서 약간 터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정권 들어서 창조 뭐 경제센터, 혁신센터를 짓는다고 기업들이 거의 준조세 형식으로 정부에 갖다 바친 돈이 너무 많다고 해요. 이것도 사실은 거의 그런 식으로 자발적 모금이 아니라 정권의 압력, 권력에 의한 그런 것으로 이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네, 하지만 뭐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진실은 언젠가 그럼요. 밝혀지지 않을까. 그겁니다. 네.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처음에 댓글에 글 써주셨던 자영업자분. 네. 이런 분들이 힘든 게 사실은 또 임대료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대기업들이 돈을 이런 데 갖다 바치고 나서 이 돈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을 올가매고 예.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인대를 입혀서 결국 서민들의 등골을 뽑아먹어서 그걸 보존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부정부패가 나쁜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나라의 조물 먹는 거지. 네. 근데 그 짓거리를 과거에 80년 하던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돌고 돌아서 이런 대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정부패를 이제 빨리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사회의 공기라고 하는 언론에서 계속 감시하고 네. 그걸 터트려주고 또 검찰이 나서가지고 나쁜 짓 하면 잡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언론은 뭐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쓰지도 않고 검찰도 마찬가지. 자기 임명해준 대통령이니까 눈치나 슬슬 보고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뭔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짜증나는 그 주제입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모든 게 여기에 다 짜증나네요. 몰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정말 혁명적으로 갈아엎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백남기 농민한테 농민. 물대포 쌓아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만들었던 사람들 네. 그러면서 사과 안 하는 것들 그 경찰 간부들 다 옷 벗게 하고 정권 바뀌면 이 검찰들 정치 검찰들 다 옷 벗게 하고 획기적으로 뭔가 바꿔야 됩니다. 아, 그게 정말 제발 가능한 날이 오면 좋겠네요. 우리가 더 노력합시다. 제발 내년 아, 뭔가 안 말에 되면 우리 책임일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년 말에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무 양고기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네, 홍보양고기. 지효가 같이 가고 싶다고 여기. 뭐 구디단이나 네. 일산이나 일산은 제가 갔다 왔어요. 오, 어때요? 야, 진짜 연기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 오. 그러니까 왜 여성분들 특히 이제 겨울에 코트 입고 가면 냄새 냄새 배니까 배죠. 막 비닐에 싸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네. 필요 없어. 연기가 안 나. 밑으로 다 빠져.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었겠구나 싶어서. 완벽한 시스템. 많이 가서. 그래서 좀 많이 가서 팔아드려야겠네요. 사장님이 좀 힘들어하겠구나. 하루에 한 테이블 정도. 뭐 EJ 듣고 왔습니다. 청정고기 듣고 왔습니다. 하고 오신대요. 아우 좋다. 그런데 또 서비스를 주시니까 그럼 안 남잖아요. 똔똔인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장님한테 들었는 바로는 네. 구디단에서 벌어가지고 일산을 메꾸고 있다는.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 그래도 저는 구디단이 더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궁이에서 벌어서 안가에 메꾸는 그런 거거든. 아, 동병상련이네요. 제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돌려막기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네. 양고기가 생각날 때는 풍무양고기로 네. 일산 라페스타 뒤에 위치한 외웠습니다. 네. 네, 허리야. 냉면도 맛있더라고. 냉면도 알겠습니다. 또 사장님 저희 또 추석 보너스도 챙겨주셔서 그러니까요.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 냉면이 그냥 냉면이 아니고 중국식 냉면인데 어우, 괜찮았어. 중국식 냉면 맛있어요. 괜찮았어요. 지효랑 한번 가야겠네요, 그렇죠? 같이 지호- 3명 콜. 네가 자꾸 껴, 네가 지호 자꾸 하는데.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도 친하지 않습니까? 네가 지호랑 뭘 친해, 네가? 친합니다. 아, 친해요? 지호가 창석이 존재를 알아요? 알죠? 같이 방송도 안 해봤는데. 같이 방송했죠? 했었어, 언제?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지나친 거 아니야? 팩트 TV에서 그냥 잠깐 본 거 아니에요? 같이 방송 안 했나? 안 했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스쳤을 뿐이야, 너는. 그런가? 지호 전에 네가 보이지도 않았을 거야. 아니 보일 거예요. 네, 뭐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네. 됐고. 따로 가세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비리 수사가 진행되던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에게 드디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수사팀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두 분? 아니, 근데 지금 요즘 검찰들이 말이죠. 네. 구속영장만 신청하면 기각돼. 이것도 실제로 구속이 될지.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 살을 일단 날리고 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 건 이수민부터 시작하고 다 기각됐죠. 네. 두 번 다 기각됐잖아. 이번에 강만수도 기각됐어. 음.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하게 수사를 했으면 법원에서 다 기각시켜요. 증거 그래서 불충분. 이번 모르겠어요. 신동빈 회장도 과연 증거는 있을까? 근데 이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이제 신동빈 회장이 구속이 되면 롯데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도 있거든요. 뭐 원래 일본 회사인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빈이 둘째인 거죠. 네. 주가 첫째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한다는 건데 뭐 둘째가 가져간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진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롯데그룹은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아니 일본에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에서 뭐 기간 산업이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당시 한국에 너무 못 살았으니까. 근데 껌 팔고 자빠졌고 말이야. 소비자 상품만 팔아먹었잖아. 그리고 현금 쭉쭉 빨고 직원들한테 제일 짜게 주고 대기업 중에 연봉 제일 짜잖아요. 롯데가. 맞아요. 사실 롯데 계열사들이 연봉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자기들은 현금 만지면서 부를 차곡차곡 다 쌓아놓고는 이런 짓거리를 말이죠. 그래서 롯데라는 그룹은 정말 전문 경영이 나서가지고 이게 족벌 경영하지 말고 이미지를 완전 바꿔버려야 돼.
지금의 어떤 족벌 경영 이미지로는요. 이렇게 계속 뭐 형제간 싸움하고 이렇게 해서는 네. 안 됩니다. 네. 사실 MB 때 또 엄청나게 특혜를 받았잖아. 그렇죠. 부산에 사실은 롯데 관련된 기업도 많고 롯데가 먹여 살리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롯데가 아니면 부산 경제가 더 살아납니다. 돈이 부산 경제한테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롯데 일가로만 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뭐 의미가 없죠. 롯데 같은 경우에 지금 박 대통령한테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사드 부지 같은 것도 사실은 제공하고. 성주에. 그다음 롯데 골프장이잖아.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동빈의 구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냥 액션만 취하는 거죠. 그렇지.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또 이 롯데가 지난 정권과의 어떤 커넥션이 많았기 때문에 박근혜로서는 어떻게든 이명박을 잡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 지금. 미끄러시처럼 자꾸 빠져나오고 있단 말이야. 너무 어설퍼. 마음만 앞선 거죠. 공격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씩 부족한. 똑같은 검사들만 임명이 되나 봐요. 대통령 비슷한. 그러니까 말이죠.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잡히는 거죠. 경영 네. 말씀하세요. 아니 국방부가 이제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이제 뭐 롯데스카이 성주 CC를 최종 확정 발표를 한 거잖아요. 롯데그룹의 입장도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뭐 롯데로서는 뭐 정부가 까라면 까야죠. 뭐 방법이 있나요, 롯데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야,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재벌들을 양아치라고 말하잖아요. 네. 양아치 짓 많이 하잖아. 네. 정부가 양아치 정부가 같아. 양아치예요, 아, 미치겠어, 진짜.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골목 양아치 위에 진짜 조폭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서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관료들이 못해요. 관료들은 원래 복지부동의 낮은 자세야. 욕 안 얻어먹고, 그냥 반기문처럼 곱게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가려는 그런 스타일이 관료들한테 있거든. 근데 네. 지금 박근혜 정권 사는 거 보면 그런 게 안 보이잖아. 팍팍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권력 핵심 라인에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약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고리 살만 같은 사람들. 네. 뭘 알아? 전문가야? 그런데 다 지금 박 대통령이 하는 모든 거에 지금 관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잖아요. 십상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불만을 표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요. 할 수 없죠. 이거 좀 전략적으로 간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이 재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기사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헤드라인도 이렇게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경영 공백이 다 잘 돌아가. 웃기고 그리고 자빠졌네. 오너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을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뭐 한 명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 정도로 큰 규모의 기업에서 오너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는 그 회사는 그냥 사라져야 할 기업이에요. 그 정도의 자생 능력이 없으면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팟캐스트 다 그만두고 후배들한테 물려준다. 네. 욕심 없다는. 네. 이 욕심 없는 거 사실은 신격호가 했었어야 돼. 신격호 회장인데 끝까지 자기 평생 살 줄 알았지.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치매도 안 들고 이럴 줄 알아가지고 안 놔준 거야. 교통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치매 가버렸잖아. 그 아들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보통 한 60대 후반 되면 창업주로서 탁 물러나서 교통정리 깔끔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도 욕심인 거예요. 다들. 경영 승계를 욕심이에요. 적절한 타이밍에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준 거죠. 네, 어쨌든 뭐 대한민국이든 기업이든 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그러면 같습니다. 형님은 그런 고령의 나이가 되기 전에 재율이한테 유산을 물려줄 겁니다. 그건 못하죠. 뭐야? 내가 벌었잖아. 그러면 아니, 물려줘야지. 본인이 건 거잖아요. 신격호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도. 근데. 아니 신격호 정도 되면 그룹이면 네. 임직원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네. 가족들이 있잖아. 네. 그걸 생각해야지. 나는 우리 집 딱 재료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안 아니, 만약에 하신다? 형이 그럼. 정권 교체돼서 어떤 뭐 기업을 해서 일궈서 잘 됐다. 그럼 미리 승계를 해줄 겁니까? 아니죠. 아니. 다 사회 하나할 거야. 아 정말요? 일본은 남겨줘야죠, 제 분명히 아들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버지 또 감금하고 이렇게 난리 날 겁니다. 둘째랑. 둘째가 딸이라고 했나요? 네. 그러면 또 사위와. 그러니까 이부진과 이재용이 됩니다. 아예 안 싸우게끔 네. 계속 어릴 때부터 주입을 시켜야 돼. 아버지 돈은 아버지 돈이다. 야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돈 아버지 내 돈은 내 돈이다. 손대 건불. 네가 쓸 거면 네가 벌어라.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해야죠. 기업의 이 구조는 개선이 안 될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3억을 받는 10살짜리 사장님이 있다고. 아, 그래요? 네. 훌륭한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 재율이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나보다 더 뛰어나네요. 네, 제가 이 니보다 제목을 많이 보고 뛰어나죠. 처음엔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10살짜리가 사장님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 애는 자기가 연봉이 3억이라는 걸 모를 거예요. 그렇죠, 모르지. 네. 그렇게 네. 봅니다. 근데 뭐 무슨 일이에요, 근데? 뭔가요?
오부본?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민주의 박광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사업체 대표에 대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사장님이 총 206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가장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월소득 3,005만 원을 받고 있는 10살짜리 사장님. 월소득이 3,005만 원이기 때문에 연봉이 3억을 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어린 사업체 대표는 1살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월급이 340만 원. 1살짜리가 저보다 많이 버네요. 그렇네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하냐? 간단하죠. 사실은 그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죽을 때. 그러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미리 쌓아두는 거네요. 이렇게. 네. 최고 50%까지 세금 내야 돼. 아. 그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증여세 말씀하시는 그 증여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는 거야. 사장으로 앉혀가지고 주면 이거는 걔가 번 돈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돼. 이 꼼수지 다. 근데 이렇게. 이게 애기들 이렇게 사장으로 앉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 없죠, 뭐. 몇 살 이하는 장사 못해. 뭐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꼼수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노블레스 오리지가 없어, 이 인간들은. 철저한 세습입니다. 그렇지. 네. 이렇게 하고, 이럴 수도 있어. 자, 10살짜리 아들을 사장님으로 둬요. 지 아들을. 그래가지고 월봉 3,000원씩 받게 해. 그리고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는 여기에, 직원으로. 이름을 등록해가지고 월급 한 100만 원 받는 걸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세금. 의료보험을 한 달에 2만 원만 내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인가 그때 그러지 않았나요? 2만 원 냈죠. 네. 영포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영포 빌딩 한 300개짜리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빌딩들을 그 운영하는 업체를 만들었거든. 네. 거기에 직원으로 100만 원 월급 받는다고 들어가고 월급 2만 원 냈잖아. 의료보험. 네. 그런 짓거리를 이렇게 뻔히 보여요. 직원이 이명박이었어요 그때. 이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이제 피하려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데 세금을 따로 이렇게 추징하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금 체계가 사실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도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피해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재단도 그런 거잖아요. 이명박이 만든 청계재단 같은 거. 그게 뭐야 그게. 자기가 사회 환원한다고 했는데 다 해놓고는 그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재단이 이제 은행에 돈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자가 나오잖아. 그렇죠. 매월 혹은 매년 그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장학금 주는 돈이 이자보다 적어.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어. 매년 재단이. 재산 증시가 오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재단이라 그래가지고 세금도 안 내거든. 아주 좋잖아. 그러면서 재단 이사장은 자기랑 친한 핵심 측근을 꼽아놓고 나중에 지 아들 주겠지. 이런 식으로. 사회에 할애했는데 재산은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돈 많은 사람 장학재단 하나씩 다 갖고 있고 재벌들도 갖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재벌들이 미술관 왜 갖고 있어? 재테크죠. 재테크거든. 재테크하고 세금 안 내고 하려고. 진짜 부자들은 물려줄 게 많아서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하니까 부자가 된가 봐. 정말 그 악마는 디테일이 강하다고. 정말 노력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축하드립니다. 세법이 유독 땜질법이 많다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뭐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명함을 물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 명함. 아,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장이니까. 이게 그래서 부자들은 아이를 갈수록 더 많이 낳고 가난한 집은 갈수록 아이를 덜 낳는데요. 예전엔 반대였는데. 그러니까요. 아예 결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월소득이 340 이상인 집은 아이를 더 많이 낳는데요. 340 밑으로 되는 집은 아이를 덜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그거는 진짜 아이 한 명 나면 돈이 막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통계 내보면 한 대학생까지 20살까지 키우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아주. 그래서 뭐 이번에 아마 대통령 선거 전에 또 분명히 새누리당에서 그런 비슷한 제도를 갖고 올 거예요. 뭐 육아수당 뭐 이런 거 있잖아.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한테 1인당 뭐 10만 원씩 주겠다. 분명히 갖고 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럼 나중에 대통령 당선되면 그만이지. 내가 언제 이렇게 하면. 근데 10만 원도 사실 부족하지 않나요? 기저귀값, 분유값 이런 거 하려면. 부족하죠. 근데 부족한데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사실 돈이 없잖아. 근데 분명히 갖고 올 거라. 그래서 뭐 애 2명이면 매달 20만씩 주겠다. 뭐 뻔히 갖고 올 거예요. 뭐 말은 할 수 뭘로 있으니까. 못해. 그렇지. 네. 이런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한 산하기관의 최종 면접에서 이 정치적인 성향을 묻는 질문을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요? 이게 지난 7월 13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윤여준 씨. 네. 우리 윤여준 씨가 단장으로 있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산하 사업단인 지무크에서 일할 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최종 면접자 지원자에게 진보인지
보수인지 말해달라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지원자가 굳이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고 탈락했다고 합니다. 탈락한 지원자 김 씨는 채용 과정에서 직업 자격의 검증과 무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다라고. 이건 차별이죠. 이건 인권위에서 나서야 돼. 네, 인권위에 실제로 진정하는 일을 조사에 들어갔네요. 잘했네. 네,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외부 면접관의 전문성 강화와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건 상식이잖아. 종교가 뭐예요? 이거 당연히 물으면 안 돼. 아니 일반 기업들의 개인의 그 그 신적 자유를. 면접 과정에서 정치 성향에 대한 질문이 여러 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기관에서 이러면 좀 이게 심각.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사상이나 종교나 이런 거는 절대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어서 어쩌겠다는 거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보인지 보수가 뭐가 중요해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아니, 뻔하잖아. 진보야 무엇이냐? 진보입니다. 안 뽑으려고 물어본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경기도가 보수밥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진보 얘기를 할 수 있냐? 뭐 이거 아닙니까? 답답한 노릇이네요. 아, 참. 아니,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뭐, 어떤 기업들은 전라도 출신이면 안 뽑는다는. 아 진짜요? 피존. 그래서 피존이 망한 거야. 지금 피존 봐요. 업계 단독 1위였거든? 빨래인 피존. 자, 그 누구도 범접 못했어, 피존, 시장 점유율. 근데 지금, 뭐해, 피존? 그러니까 이렇게 멍청하게 경영하니까 경영자 마인드가 있다고, 전도사님 뽑지만 있다고 마인드 있으니까. 다운이에 밀렸어, 다운이에. 다운이에 벌써 밀렸죠. 샤프레도 밀렸어. 그러니까요. 사실 취업 관련해서 정말 청년들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이분은 정치 성향 이렇게 내가 잘못 말해서 떨어졌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너무 분통이 터질 거예요. 이 기분을 제가 압니다. 참 이런 부분까지 숨기고 또 취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데. 갑자기 기억나네요. 저도 한번 면접을 본 적이 있었는데. 뭐 면접 볼 일이 있나요? 있었죠. 일본 갔다 와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뭐, 우리는 면접 갈 때 사실은 뭐, 날 안 뽑으면 니들 손해라는 마인드로 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합격률은 없겠네요. 합격되진 않죠. 근데 뭐, 그니까 말을 뭐, 버벅대가 쫄그러 읽질 않아요. 니네한테 도움 주려고 온 거야. 이만 이로 하니까. 근데 한 번은 갔는데,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묻더라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생각하는 거 노조에 대해 얘기했죠. 뭐. 그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쿨하게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정치외교학과다 보니까 저희과 선후배들이 회사 면접을 보면은 들어와서 노조에 가입할 거냐, 노조가 없는 회사 노조를 만들 거냐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가 최종 면접까지 갔었거든요. 네. 한 7명 정도 마지막에 쫙 7명 다 앉아가지고 최종 면접 받는 거였는데 다 사람들이 끝나고 나와가지고 뭐 담배 피거나 얘기하잖아. 네. 6명이 다 내가 될 줄 알았, 내가 된다 그랬었거든. 너무 당당해서. 다른 사람 다 질문에 다 버벅거리고 뭐 A 질문했는데 B 대답하고 그랬는데 나는 뭐 청산유수를 막 갖다 때렸고 거기 또 그 외국어 제2외국어가 필요한 거였어. 그 1월을. 뭐 방금 일본에서 왔거든. 따끈따끈하거든. 딱 치면 바로 야매 때다. 아이 그럼 구다 사이 맛에 딱 나오지. 그랬는데 뭐 떨어졌어요. 노조 만들려고 했다가. 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지. 노조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노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뚜렷한 거야. 노조가 정확히 뭘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 떨어뜨릴 거야. 근데 그 회사에 노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제대로 안 됐는 모양이야. 저런 새끼가 들어오면 큰일 날 수 있겠다. 노조가 활성화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잘 됐어요. 뭐 떨어져. 사실 뭐 내 생각에는 노조와 상관없이 말버릇 때문에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 약간 특유의 거만한 태도. 절대 내 밑에 거야. 두기 싫은 그런 타입이죠. 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맞네요. 노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저 인간 입사하면 정말 골치 아프겠다. 내 밑에 들어오면은 사사건건 다 태클 걸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질문을 나한테 제일 많이 했어. 진짜. 끝까지 검증한 거지. 검증한 거. 한 번은 겸손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던졌는데 저도 아나운서 면접을 많이 받지만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합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질문을 많이 안 받는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지역사에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최종 면접 질문이 뭐였냐면은 혹시 뭐 지상파 시험 몇 점까지 갔냐 물어보더니 지상파 시험 최종 면접과 우리 생방송이 겹치면 어떡하겠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순진한 마음에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떠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계속 돌려서 한 5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제가 똑같이 대답을 했더니 야 끝까지 회사에 남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이러고 똑 떨어졌죠. 그렇죠. 야 역시 누리의 백치미는 언제 어디서 드러나는군요. 그때 대답만 잘했어도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 건데. 기회를 계속 주려고 그 사람 얼마나 노력했어요. 노력했는데 멍청한 짓거리를 했네요. 근데 제가 이
이제 취업 앞두고 면접 앞두고 하시는 분들한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당당해져도 돼요. 응? 압박 면접. 뭐 어때? 즐겨. 까짓거 뭐. 그 상황 되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 즐겼다니까.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너무 위축된 모습도 그 면접관들한테 자신감이 안 보이잖아요. 그건 좋지는 맞아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돼서 막 두 손 이렇게 모아가지고 무릎 위에 그 뭐야. 고수 자세 이런 거. 너무 그런 거 좋지 않아. 이거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채워도 괜찮다. 조금 더 당당하게. 당신이 필요해서 뽑는 거잖아, 나를. 그렇죠. 당신들이 해야지 필요해서 뽑는데 왜 우리가 기주가 되냐고. 조금 더 당당해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러나 저러나 취업하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면접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네, 마음이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누리 누리과정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를 좀. 아니, 가면 갈수록 어려운 걸 주제를 갖고 오네요. 아니에요. 감당할 이거 수 없는 정말- 것들을 가지고 정말 누리과정.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다루기 근데 때문에. 뭐 사실 누리과정 들어가기 전에 광고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걸 조금 쉬고 네, 없다는 점 바로 간다는 점. 우리가 광고 시간을 그냥 비워두면 어떨까요? 참 답답하네요. 예. 네, 광고가 없어서 바로 박누리의 누리과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큐. 뭐하는 짓이야? 만들어주셨는데 써야죠. 아, 써먹습니까? 네. 좋네요. 그 신PD는 앞에 너무 길어. 조금 잘라서 네. 써주시기 바라고요. 박누리의 누리과정입니다. 자, 오창석 군 책 10월달에 나온다 했죠. 다음 달에. 진짜요? 무슨 책이요? 벌써?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요, 내년. 내년이에요? 내년 10월? 내년 1월. 내년- 내년 10월이라니. 아니 뭐 다 썼다면서. 아니야. 내년 1월. 아니 뭘 책? 아니 할 일도 없잖아. 이거 이 방송 빼면 하는 거 없잖아. 없어요. 그럼 맨날 열심히 쓰면 금방 쓰겠구만. 써서 그 정도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심혈을 기울인다 보니까. 그런다고 잘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요? 네, 심혈을 기울인다. 그럼. 시간과 비례하지 시간을 많이 않는다? 들인다고 해서 좋은 책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다 꼭 공부 잘합니까? 그렇죠. 아니거든요. 전 내년 1월. 아, 그럼 안 되겠네. 사실 그 창석이 책 나오면 광고 좀 하라고 그랬더만 내년 1월이면 네. 우리 방송이 그때까지 살아남다 보장이 없어요. 살아남습니다. 그거 어떻게 무조건 살아남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답합니까? 네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방송은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마다 또 혹은 방송이 없는 날 누리한테 안부자라도 좀 하고 아, 너 꼭 오래 해야 한다. 그렇지. 요즘 뭐 어려운 건 없니? 이렇게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란 말이야. 어려운 거 없니 물어보면 꼭 계좌번호를 보내기 때문에 힘듭니다. 좀 보내. 180원 이렇게 보내고. 제가 예전에 18원 한번 보냈어요. 예. 왜 18원 왜 보냈지? 뭔지 모르겠는데 18원 한번 보낸 적 있지 그때.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정현 너무 빡쳐가지고. 대표가 네. 단식 투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우리 유권자들이 응원하는 차원에서 18원? 18원씩 보내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우리 그때 별풍선 18개씩 그렇죠. 받은 것처럼. 그리고 18원을 보내면서 그 이정현 의원실에 얘기해서 영수증은 꼭 달라고.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했을 때 네. 대규모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 당원들이 18원 보내기 운동했습니다. 진짜요? 아니 18원 보내가지고 영수증 출력하면 이 18원보다 더 많이 먹힐 거 아니야. 그럼요, 훨씬 많이 나죠. 안철수 의원실에서 전화 와서 한 50원 돌려준다고. 나오겠죠. 돌려준다고. 그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실제로. 안타깝네요. 예, 하여튼 뭐 결론은 창석이는 누리한테 충성을 다하는 잘하는 거예요. 거예요. 잘하겠습니다. 네. 네, 2부의 메인 코너. 박누리의 누리과정. 오늘 진행해보도록 주제는 하겠습니다. 뭡니까? 오늘은요,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럼 두 청년이 많이 하세요. 네. 전 사실 잘 몰라요 이 좀 문제에 대해서. 놀겠다는 거죠. 날로 먹겠다는 거죠. 날로 먹겠다는 일단은 뭐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네. 이 정부가 청년 네. 실업 해소하겠다라면서 마련한 이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된 사실을 밝혀져서 사실 뭐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놀랍지도 않죠. 뭐 그러려니 논란이 하는 되고 거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이 공공기관 청년 인턴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이제 청년 인턴을 채용한 공공기관이 245곳인데 여기서 152곳이 단 한 명의 청년 인턴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이 쇼한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13,253명의 공공기관 청년 인턴이 채용이 됐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4,033명. 전체의 30.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로 본다면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실업률 통계를 위한
이런 눈속임이 그렇죠.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진짜 정규직 전환을 이렇게밖에 안 해줄 거면 요식행위로 운영이 된 건데 9,000명이 나가야 하는 된 거예요. 일마다 다 왜 이런 9,000명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공기업뿐만이 아니고요. 민간 기업도 그래요. 민간 기업에 대통령이 무슨 뭐 인턴 많이 뽑으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원도 해줬어. 인턴 지원금. 아니, 민간 기업 공공기관 이런데 민간 기업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죠. 돈까지 지원해줬는데 정규직 채용하냐 안 하거든. 안 돼요. 싸 그냥 석 달 쓰고 버려. 교체. 아.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이 짓거리를 야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반드시 전환하는 거. 전환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턴 10명 뽑았잖아요. 네. 그중에 예를 들어 뭐 한 30%, 3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 뭐 그런 식으로 이건 뭐 포 이그젬플입니다만은 네. 숫자는 거기 따라 상황에 따라 맞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그냥 하면 진짜 인턴 배지 달고 석 달 출근하고 다른 건 하나도 못 찾았잖아요. 그랬는데 나가라 그러면 완전 꿈을 앗아가는 거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사실 그리고 이걸 인턴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기대감이 높아지잖아요. 내가 그렇죠. 이제 여기 정규직이 그럼. 될 거다. 정말 열심히 할걸? 네, 근데 인턴 사실 월급도 정말 열정페이 받으면서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딱 그냥 인턴 끝나고 잘라버리면 이게 굉장히 저는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요즘 취업을 할 때 채용할 때 그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직무 연관성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잘못 인턴을 한번 해버리면 인턴을 사실 경력으로 쓰는 게 더 애매해져요. 이 다른 회사를 갈 때 나는 당연히 이 회사에 인턴이 되면 정규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몸바쳐 일하는데 만약에 인턴 이후에 정규직 채용이 안 되면 다른 기업을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른 기업으로 갈 때 그 직무 연관성이 떨어진다 하면 그 시간도 날리는 건데 경력도 안 되는 거예요. 경력까지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 한 인생의 그 소중한 그 취업 시즌을 다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나 민간 기업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다. 청년들의 꿈을 파먹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 이 청년 인턴제를 만든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취업률 이 정도 했어요. 네. 뭐 정부가 노력하고 있어.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보여주기식 거죠.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더욱이 지난해 이 76개 공공기관은 청년 인턴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턴도 고용을 안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으로 발표됐던 정책인데 이게 얼마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럴 건 뭐하러 확인이 합니까? 됐고요. 네.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라 그러지. 이게 그거예요.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자리 몇 만 개 창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이 13,253명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자리 13,000개 창출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고 정규직 전환 하나 끝내버리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4대강 할 때 네. 4대강 하면 뭐 일자리가 일자리. 10만 개가 늘어 있다고 얘기했거든. 그렇죠. 뭐 1000개도 안 됐어. 진짜 이건 좀 양아치들이 하는 짓 아닌가요? 아치들 다 아치들이야. 아니, 보호를 건설하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10만 개가 나옵니까? 여기저기 아치들밖에 없어. 그 누군가는 헤쳐먹었을 거 아니야. 아치투성이네, 아치투성. 난 진짜 요즘 4대강 보면 정말 잠이 안 와요. 너무 답답해. 응? 아니 강이잖아요. 네. 낙동강, 금강, 영산 강이잖아. 네. 근데 연꽃이 잘하고 있어. 연꽃은 호수에 잘하는 거예요. 가장 더럽다고 하는. 그럼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아니 강이 왜 강입니까? 굽이 쳐서 흘러야 강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 세면 발라가지고 볼을 싸놓고 세면. 이게 강이냐고. 더 이상 강이 아니지. 엄마의 누나의 강변 살자 노래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 세면 바른 강에 엄마의 누나가 살고 싶겠어? 그 녹조 어쩔 거예요, 녹조.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는 그러면 난 더 문제가 전문가라고 하는 새끼들. 전문가라는 것들이 TV 나와가지고 4대강 하면 좋다고 난리쳤잖아. 네. 그 인간은 싹 다 잡아넣어야 돼. 왜? 걔들은 알았을 거야. 이렇게 되려는 걸. 그런데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대통령이 뭐 하나 주니까 다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훈장까지 받아 처먹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 다 이렇게 하면 문제 터지면 나 몰라라 하고 일단 지나갔으니까 처벌 안 받는 거예요. 처벌 안 받고 처벌해야지.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4대강 전문가로 하는 것들 다 잡아 넣어야 돼. 그리고 정권 바뀌면 지금 하루가 여삼추입니다. 일각이. 그래서 볼을 다 터뜨려야 돼요. 볼을 안 터뜨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옛날에 정말 엄마 누나 살고 싶은 그런 강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생물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또 채용을 하면서 체험형 인턴 그리고 채용형 인턴으로 나눠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데 이 채용형 인턴을 했으면 사실 그렇지.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안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형 인턴은 그러다 치자고. 그쵸. 경력 쌓고 그러다 치자고. 그런데 지들이 뽑을 때 채용형으로 뽑았으면 단어의 뜻을 모르나? 그러니까요. 채용이라는 뜻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나? 최씨야 이름이. 용형. 채용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걸 가능성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답답하네. 그리고 이제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스펙이 또 있어야 다들 하니까 이 그래요. 스펙이 있어야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이유가 또 되고 있다고 그래 합니다. 인턴 해야 또 경력서에 이력서에 한 줄 쓰고 할 거 아니야. 그걸 이용해 먹는 거라니까. 이 그러니까요.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 진입 장벽이 수습 사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아서 이게 사실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사제 털어서 미르 재단 만들었지 않아요? 그 돈이 다 이제 인턴에서 뽑아먹고 버리는 거죠. 인턴한테 뽑아먹고. 사실 인턴이 월급은 적지만 의욕이 넘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그 높은 고도의 기술을 발휘할 수는 없더라도 그 사람들이 일을 막 허드렛 일을 뭐 안 하거나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뭔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열정 착취.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청정교육 방송 정말 좀 희한하네요. 왜요? 청정구역 방송 할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요. 사는 캐피탈, 흥국생명, 신한카드 돌아버리겠죠. 짜증나서 방송 못하겠네요. 캐피탈 돈 쓰셨습니까? 네, 썼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힘드니까 이 정도는 아니, 저보다 돈 많잖아요. 그래, 저는 훨씬 낫죠. 그렇죠. 이분들에 비해. 캐피탈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캐피탈에서조차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인턴 기간이 3개월 정도인데 3개월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비율도 22%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고용 유지를 하는 그 비율도 57%였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다시 잘리게 되는 거죠. 3개월도 못 채우는 사람이 10명 중 2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거고. 민간 기업은 그러다 칩시다. 네. 그렇다 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했으면은 공기업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이게. 그렇죠. 책임을 지고 정규직 전환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체험형 인턴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왜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요. 두 분은 혹시 인턴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도 없네요. 네. 이런 거 안 해요. 한 게 없군요, 뭘. 인턴 인생 그냥 막 살았구만. 그냥 신화 오빠들만 쫓아다녔어요, 저는. 인턴 안 했구나 내가. 아 호주에 갔을 때 인턴 비슷하게 수습 기간 그런 건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뭐 했어요? 한국 기업이었나요? 그렇죠. 한국인 사장이 하는. 아, 호주에서 그 막 여자 만나고 그렇게 다녔을 때. 아, 제가 트위터로, 갑자기 번외로 얘기하면, 트위터로 제가 뭐, 어떤 적과 예전에 브리즈번에 간 적이 있다. 브리즈번에 살았다라고 하는데, 쪽지로 저도 브리즈번에 살고 있습니다. 탕갈루마 리조트에 제가 있으니까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돌고래 먹이 주는 곳이에요. 되게 예쁜. 그래서 제가 답장을 드렸죠. 이미 옛날 여자친구가 탕갈루마 리조트 갔다 왔다. 근데 그분이 관리하는 분이래요. 쓸데없는 걸 답변을 하네요. 그분이 관리하는 분인데, 이름을 조회해보니까 나오더래요. 아, 진짜로? 그래서 나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진짜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다 털린다는 게, 만약에 제가 고위공무원인데 뭐 불륜 여행을 가다 보면 다 무조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조회를 했는데 제 이름이 나왔대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너도 이제, 이 생에서는 안 되겠네요. 왜요? 다음 생을 노리세요. 이번 생 아니, 그때 포기해요. 여자친구랑 당당히 갔다 온 건데 왜? 그거 말고 깎아요? 한번 여기서 그러면? 근데 어떤 거 있습니까? 괜찮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마치 내가 뭔가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좀 몰아가는 거라.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꼭 이상한 말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된장스러운 발언 한 거 네, 같잖아요. 너는 진짜 말을 했어. 지난주 원본 나한테 있는데. 깎아. 다 주고 마지막 미쳐버리겠구만, 진짜. 환장하겠네. 다 마지막 방송이 되는 겁니다. 내가 힌트 하나 줄까요? 지난번에 내가 잘라낸 거. 네. 무슨 얘기했지? 거기. 되게 성격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했던 말을 다 잊어버려. 네가 나 거기 얘기했잖아. 그거 다 살아있어. 내보낸다, 학시. 그만둔다고 갑자기 이유 없이 그만둔다고 할 때. 그래. 에피소드 갑자기 뭔지 생각났지? 그건 내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 다 터뜨려. 그거 나가는 순간 너는 매장이야.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 시집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집가는 시어머니 카톡으로 보냈다. 어머니. 그래, 좋은 생각인데. 고용노동부가 네, 계속해서 이 청년 인턴제 얘기를 마무리해야 네네.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 인턴제를 실시를 했었는데 인턴을 채용한 기업과 인턴으로 참여한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이건 역시 정규직 전환 비율이 정말 낮았다고 합니다. 네, 인턴 기간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22%, 그리고 1년 동안 고용이 유지되는 것도 57%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된 후에도 인턴 당시에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아치지. 네, 진짜 아치들이네요. 아, 근데 기업의 그런 어떤 비용 절감 수단으로. 그렇죠. 국가에서 돈 받아 먹고 비용 절감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들이 정말 실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최경환 부총리는
자신의 인턴을 공공기업에 채용하라고 외압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들통났죠, 그래가지고. 걸렸죠. 자기 한 적 없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아예 번외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299등이 36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밀어붙였다. 그거 괜찮은 애야. 네가 판단하냐, 그거는? 근데 이거 관련해서 또 중소기업 이쪽 전 이사장이 진술을 또 번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검찰이 그럼 다시 수사해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시내 직장이라면서 또 거기가. 네. 중진공이 그 네.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그 강소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갑의 입장인 거죠. 돈을 대출해주는. 제가 아는 동생한테 전화해보니까 나는 여기 다녀요? 네, 시내 직장이 아니다. 별 혜택이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시내 직장에 있으니까. 저 시는 자기가 신인지 몰라. 그러니까. 연봉 얼마 정도 되나요? 초봉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3천 후반대로. 높네, 뭘.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그러니까 대기업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직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디 빌빌 기어야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빌빌거리면서 찾아오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좋죠, 근무 환경이. 그러니까. 이런 곳을 이것도 탈법 편법이잖아요. 박아넣는 거.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이걸 버젓이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 친구 때문에 다른 친구가 손해봤잖아.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총리 아닙니까? 총리. 이 친구 없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얘 때문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를 이런 짓을 저지르고 말이야. 책임도 안 지고 사과도 안 하고. 이게 서류 합격 커트라인이 170명인데 이분이 176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류 합격을 176등까지 했어요. 그 가운데 낀 분들은 어부질이네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36명까지 뽑았는데 36등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 명은 이 사람 때문에 취업이 안 된 거죠. 근데 처음에 이분이 2299등이었다면서요, 서류에서는. 근데 2299 등. 갑자기 36등이 된 건가요?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승부 조작입니다. 스포츠로 치면 사실은. 예전에 정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썩었다는 거 아니야. 누가들 뭐 적어도 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보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보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많이 바뀌었다 그랬잖아. 21세기 들어와서 민주화되면서. 그렇죠. 근데 아직도 이 꼰대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다. 남태우부터 해서 다 꼰대들이 문제인 거야. 이쌍규 남태우 이런 꼰대들. 이성규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은 젊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에 왜 지도자들이 다 젊은데? 다른 건 몰라도 리더는 젊어야 돼.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가장 현 시대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그리고 일반 직장에서는 정년퇴직에서 내보내면서 왜 정치인들은 70살, 80살, 90살까지 해먹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정치도 연령의 상한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니까 절대 안 만들겠죠. 일단 안 만들긴 안 만들겠죠 무조건. 참 어쨌든 뭐 본인이 결혼시킨 아이니까 그냥 하라고, 그냥 쓰라고, 그냥 합격시키라고. 그게 뭐, 이렇게 그게 이유가 돼, 그게? 그러니까요. 참. 어떤 관계일지도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누리 걔 나랑 방송한 애야. 괜찮아. 이렇게. 중진공에 주식을. 괜찮다. 갑자기 중진공으로 이직합니까? 한번 해야겠네. 네, 신의직장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정권 교체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이런 상황이 참 우리 청년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진짜 박탈감이죠, 씁쓸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나는 백도 없어. 집에 돈도 없어. 이 박탈감. 그래서 이 마음이 잘 좀 하든가 아니면 잘 좀 태어나든가 이런 말로 대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청년들이 기가 죽어 있잖아. 네, 그렇죠. 사실 청년들이 기 죽으면 안 되거든. 나라가 죽는 거예요. 그럼요. 청년들이 정말 활기차게 활발한 아이디어를 막 내가지고 여러 가지 거를 막 제안하고 뭐 부딪혀도 보고 해야 되는데 다 어깨가 축 처졌어.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좀 하루빨리 정권 교체가 좀 돼야겠네요. 근데 박누리의 누리 가정은 늘 이렇게 좀 안타깝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좀 신나는 걸 가지고 오세요. 뭔가 이게 내 인생인가? 비슷해요. 네 인생도 그래요. 암울해요. 암울하네요. 다음에 좀 조금 좋은 신나는 소식으로. 주제로. 사실 네. 누리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의료보험을 20만 원씩 내고 있지만 그 뭐가 잘못됐어 지금. 20만 원씩 내고 있지만 얘는 당장 내일 네. SBS나 뭐 한국경제에서 그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퇴직금도 없어. 소리도 못 하고 그냥 나가야 네. 돼요. 퇴직금 없어요? 퇴직금 없어요. 그 연금이 있어 뭐가 있어. 지금 20만 원은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네. 그 청정구역에서 나가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청정구역도 마찬가지. 다음 주부터 녹화 없어, 녹음 없어 이러면 그렇죠. 안 와야 돼요. 그러니까 누리도 굉장히 암울하고 다만 창석이보다 낫지 뭐. 아니 제가 최고죠.
뭐가 최고예요? 저는 잃을 게 미래가 없으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잃을 게 없으니까. 일단 잃을 게 없어. 지킬 게 없으니까. 일단 열려있죠. 뭘 해도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내가 얘기했잖아. 미래는 누구한테 있다고. 그 미래의 미래가 색깔이 오지 뭔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희 집에. 드디어. 얼마예요? 2008년 이후 제외 대상자라고. 없어. 뭘 번 적이 없으니까. 답답하네요. 제외. 너무 부럽다. 연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 창석이는 아직 더 내려가도 돼. 지금이요? 지금 어딜 더 내려가요? 아, 지금 더 내려가면 안 돼요. 아, 네. 큰일 나. 네, 더 이상 내려갈 데는 없고. 바닥에 찍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지금 최고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그래도 일국의 국회의원 후보인데 제일 최고로 내려갔다고 하면은 너무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더 내려갈 때가 있다고 봅니다. 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좀 찍고 반등하시길 바랍니다. 매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막 찌르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은행 조심하라고. 그런 문제 터지면 우리가 보호해줄 때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근데 은행에 항상 조심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죠.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없습니다. 굉장히 좀 가벼워. 아, 그래요? 무겁게 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무거운 좀 오창석 기대를 해보도록 우상숭배 할게요. 같은 발언 조심하고. 그런 발언 항상 또. 그건 정말 평생 발목 잡을 거야. 그럼요. 아직도 그분들 마음에 스크래치를 냈잖아. 아직도 그분들은 일단 떠나갔기 때문에 돌아오시진 않아요. 그래, 마음이 안 풀어졌어요. 네, 돌아오시진 않나요. 제가 대선에 큰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는 이상 근데 오창석이 어떻게 대선에 큰 역학강공을 세우죠? 그것도 힘들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인생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그때는 아마 다 연락이 안 될 겁니다, 이제. 네, 기대는 해보죠. 뭐 기대하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닌데. 그렇죠. 뭐 공약 지키는데도 돈도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공공기관 인턴 채용이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를 좀 잘 활용했으면 하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이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청년 고용 할당제 같은 거 지금 그런 거 아니면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기업들은 다 돈을 쌓아두고 안 쓰고 있잖아요. 투자 안 하고 있잖아. 고용 창출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업의 존재 이유야 사실은. 그래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기업이 컸는지 알아야 되지. 임직원들 열심히 일해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물건 사줘가지고 컸잖아요. 그러면 뭐 투자도 좀 하고 고용 창출도 좀 해야 되는데 다 그냥 돈만 쌓아놓고 인마이 포켓에 놓고 안 풀고 있으니까 이건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할당제 같은 것도 꼭 좀 했으면 하는. 아니면 시범 케이스라도 몇 개 기업만 일단 먼저 해보는 거. 예를 들어 뭐 30대 재벌부터 먼저 해보다든가. 그래서 밑으로 파고들 수 있게 해보고 이 정 아니다 싶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아예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힘드니까. 에휴, 참 안타깝습니다. 항상 이렇게 누리과정이 안타깝게 마무리가 되니까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방송 내용도 누리 가정이고 누리 인생이 참 잘 풀리길 내 바랍니다. 과정이 이렇게 암울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요. 아, 원래 그 가수들도 이름 자기 따라간다고? 노래 따라가고 그러거든요. 안 돼서 다음 주에는 좀 신나는 주제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다음 신나는 주에는. 일이 좀 있어야 이 그러니까 신나는 신나는 주제 주제. 갖고 올 텐데 임각수 같은 거 갖고 와요. 다음 주에는. 그게 최고입니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병신아. 할 수 있게끔 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정구역 14번째 방송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은 뭐 어쨌든 방청객이 만석이어서. 그러니까요. 좀 더 재밌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다들 방송은 요 앞에 분만 앞에 네 분만 열심히 들으시고 아, 네. 나머지 분들은 뒤에 뭐 분들도 열심히 놀고 있어. 아니야. 저는 뭐 관심이 없고요. 그래도 와주신 게 어디예요? 여기 이제 앞에 네 분은 아재 미소를 그냥 방송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재 미소로 누리만 바라보고 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하세요. 좀. 아니 뭐 오늘 방송할 때 들어줘서 감사하고 네. 이 네 분은 좀 어떻게 보면 착각할 수도 있다. 뭐야? 누리의 네. 방송 태도에 대해서. 왜요? 저보다 관심이 없거든. 방금 감사합니다. 이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나온 인사말인데. 아니에요. 자기한테 감사 얘기해줬다고 또 좋아하잖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대본에 있어요. 네, 빨리 맞춰야겠네요. 네. 네. 이것으로 팟캐스트 선명야 청정구역 14번째 방송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은 좀 선명야가 없었네요. 그렇네. 요즘 오늘 좀 근데 이게- 야성대로 했잖아, 그냥. 아니 진짜 신랄한 출연료 비판.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게 없어. 네, 본인의 오늘 닉네임으로 다 퉁쳤습니다. 알겠습니다. 폭발적인 닉네임들이 많이 나와서. 다음 주까지 이러면 좀 다시 한번 고려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해보겠습니다. 될 것 예. 같습니다. 없어. 대체 가능한 사람이 없어.
네, 다음 주에는 선명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요. 몰랐다는 거야. 몇 억씩 나갔는데.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네. 이거 지회사야? 주소 들 거지?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 박 대통령이 직접 좀 모금에 참여해달라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돈이 더 많이 모였어. 그럼 박근혜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액션을 취했으니까 모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더 골 때리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예요 지금. 일단은 뭐 총 17개의 그룹이 참여를 했고요. 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롯데, GS하나, KT, LS, 한진, CJ, 신세계, 금호아시아나, 두산대리, 아모레 웬만한 회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4개사에서 79억 원, 현대차가 43억, SK가 43억, LG가 30억, 롯데 17억, GS 16억, 하나 10억, KT 7억, LS 6억, CJ 5억, 신세계 5억, 그리고 두산 4억, 아모레퍼시픽 1억 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한 최순실이라는 인물, 네. 과연 최순실이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의혹이 지금 언론에 제기됐으니까 그럼요. 또 증언자도 많고 그럼 국가에서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여기에서 해명을 하는 거. 그런데 해명은 단 1g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런 일 없다. 그리고 국감의 증인 채택 한 명도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오히려 직접 나서서 더 해명을 해야지. 아니, 근데 이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 건가요? 최순실이요?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측근 실세라고 꼽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모으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사실 저는 익숙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 최태민 목사라고 있어요. 네. 이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모친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박 대통령한테 당시 영애지 박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유경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딸을 좀 잘 봐달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편지를 써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편지를 받았으면 뭐야 이 미친놈하고 버렸을 거 아니야. 근데 박 대통령 당시 박근혜가 최태민을 부릅니다. 청와대로. 청와대로 한번 들어와라. 그러니까 최태민이 처음에는 죽었구나. 내가 가서 엄청 두들맞겠구나. 이 생각하고 쫄아서 딱 간 거야. 딱 갔는데 박근혜가 아이고 정말 올 꿈에서 우리 엄마를 보셨나요? 뭐 이렇게 오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딱 입장을 딱 바꿔가지고 이 양반이 말이죠. 목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네. 스님도 했었고요. 독특하게 소개된 승려 목사라고 적혀 있어요. 종교 단체를 또 지가 직접 만들기도 해요. 교주 노릇도 했고요. 경찰 출신에 뭐 멀티네요, 멀티.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딱 당시 영의 박근혜를 가지고 놀았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당시에 여러 가지 재단을 만듭니다. 여성 구국 봉사단체 뭐 이런 재단을 만들어. 그러니까 네. 재단 만드는 거 주특기야 이 최씨 집안이. 이번에도 재단이잖아 그래. 재단의 달인이네요. 재단의 달인인 거. 그 딸이고 이 최순실이 최태민 딸이거든. 똑 닮았다. 네. 이렇게 5번째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 재단을 여러 가지 만들어갖고 앞에는 박근혜를 세우죠. 총재는 박근혜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 세워가지고 돈 여러 군데에서 삥땅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국기문란을 일으켜요.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씨가 이거 문제 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박근혜한테 물어봤다. 자기 딸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너 이렇게 맞냐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울면서 김재규 욕을 엄청 하죠. 우리 최태민 목사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김재규가 모함하고 있다. 뭐 이런 일이 그래서 사실 그 중정에서 만든 보고서예요. 이 최태민의 춤은 엄청납니다. 굉장히 많은 여성과 관계를 부인이 하고. 6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많아. 한 2자리 숫자야. 그 중에서 최순실이 가장 닮았다 아버지를. 그리고 영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그래서 최태민 죽고 나서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실감을 겪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 딸한테 투영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계속 측근으로 활동했고 그 다음에 이 최순실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정윤회라고. 네. 정윤회 씨가 박 대통령이 그 98년 보궐로 국회에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특급 보좌관으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저번에 청와대에서 문건 터졌을 때 비선 실세가 정윤회다 막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정윤회 말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쑥 들어갔죠. 이혼하셨잖아요. 이혼했으니까. 에? 힘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럼 그리고 이혼의 조건으로 결혼 생활 중에 있었던 일을 다 비밀로 한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박관천 경정이 얘기했던 1위 대한민국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그 지금 2위 정윤회가 빠졌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이 권력이라는 건요 공백이 거의 없어. 2위가 새로 채워졌다. 나는 그렇게 봐요. 우병우입니까?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냥 질문한 거예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 중 하나겠죠. 그렇죠. 네. 난 들어갔다고 봅니다 거기. 그러면 부럽네요. 1인자의 간택을 받으신 분이겠네요?
모르죠, 뭐. 최순실을 2위가 갑자기 내가 2위 할게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안 되죠. 네. 누군가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찍어줄 2위밖에 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3위가 너 2등 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양보할 수도 있죠. 4등한테. 정말 아니 상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저 추측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면 정말 개판입니다. 9월 26일자 한겨레에 이런 게 실력이 제대로 된 정부냐고 의혹 있으면은 먼저 나서서 해명해야 될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있을 수 없는 또 일입니다. 지금 이석수 감찰관 사표 수리됐잖아요. 네. 사표 내는데 한 달 동안 수리를 안 했다고. 그쵸. 사표 수리 안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대정부 질문 때 야당 의원들이 왜 사표 수리 안 하냐 그러니까 아직 수사 중이고 뭐 다 끝나면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사표 딱 수리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오. 이게 뭐냐면 이석수 감찰관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이 됐거든.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이 나가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이건 기간 증인. 그러니까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돼, 이 사람은. 그런데 사표 수리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증언을 못하게 막을 그거지. 정도는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증언을 못하게 난리를 치냐고. 아니, 국감 출석 말고는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이 됐잖아요. 민간인 증인을 신청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 아. 근데 새누리당이 안 해주잖아. 네.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말 못하는 거예요. 아, 뭔가 이게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거봐요. 그렇지. 응? 이분이 최초에 그 우병우 수석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그 경질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 있는 더 큰 그렇죠. 이 미르 재단 수사 때문에 이게 최초에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석수 감찰관을 지명을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돌아온 거죠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찰관 청와대 특별감찰관이니까 자기 일 한 겁니다. 미르재단 이거 이상한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사했고 그러니까는 청와대에서 이런 하면서 이석수를 그때부터 몰아내려고 그랬고 결국은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감에 증언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들 쉬쉬하는데 아니 똥을 싸가지고 그거 휴지로 덮어놓는다고 냄새가 안 납니까? 그렇죠. 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건 언젠가 밝혀질 거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정말 내가 지금 청와대 인사라든가 새누리당의 중요인사면은 네. 이거 지금 털고 가자고 할 거예요. 아. 지금 못 털면은 내년에 한참 대선 전에 이 얘기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니까 막 제보가 쏟아지겠죠. 국정원 애들이 눈치 보는 국정원 직원들이 이거 갖고 막 올 수도 있어. 그때 가서 밝혀지면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에는 더 유리할 수도 그렇죠. 유리하죠. 있겠네요. 그래서 룰루랄라야. 우리는 뭐 나쁠 게 없어. 이게 바보처럼 일단은 대통령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꼭 쥐고 있거든. 이거 반드시 터집니다. 안 터질 수가 없어요. 안 터질래야. 이미 그 쌓여있는 게 워낙 많아서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이 정권에서 곧 터질 거라고 봅니다. 전 7시간도 이거랑 관계가 있지 않나는 생각 들어요. 7시간. 7시간, 아, 대통령 사라진 7시간. 7시간. 네. 뭐 최순실 씨랑 차를 마시고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행불. 저의 추측에 의하면은 초고에 그러면은- 의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추측을 해보면 그 7시간에 대한 행적도 내년에는 또 폭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럴 가능성도 오, 있습니다. 재밌겠다. 네. 아, 대선이 재밌긴 하겠는데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도 아니야. 아니, 판검사들 돈 다 받아 처먹고 이게 무슨 안 썩은 데가 없고 말이지. 안 썩은 데는 청정구역밖에 없네요. 여기만 안 썩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투명하게 네. 그게 뭐야? 미래에서 이름 따라간다고. 미래에서 돈 지급할 때도 3.3%딱 떼고 그러니까요. 주잖아요. 그게 왜 다 세금 우리가 내려고 하는 거죠. 아, 납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잖아. 그래서 건보료도 많이 내고. 그럼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돼. 이건 분명히 뭐 기업 쪽에서도 아마 동조해서 약간 터뜨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정권 들어서 창조 뭐 경제센터, 혁신센터를 짓는다고 기업들이 거의 준조세 형식으로 정부에 갖다 바친 돈이 너무 많다고 해요. 이것도 사실은 거의 그런 식으로 자발적 모금이 아니라 정권의 압력, 권력에 의한 그런 것으로 이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네, 하지만 뭐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진실은 언젠가 그럼요. 밝혀지지 않을까. 그겁니다. 네.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처음에 댓글에 글 써주셨던 자영업자분. 네. 이런 분들이 힘든 게 사실은 또 임대료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대기업들이 돈을 이런 데 갖다 바치고 나서 이 돈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을 올가매고 예.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료를 높여서 결국 서민들의 등골을 뽑아먹어서 그걸 보전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부정부패가 나쁜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나라의 조물 먹는 거지. 네. 근데 그 짓거리를 과거에 80년 하던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돌아서 이런 대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정부패를 이제 빨리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사회의 공기라고 하는 언론에서 계속 감시하고 네. 그걸 터뜨려주고 또
검찰이 나서가지고 나쁜 짓 하면 잡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언론은 뭐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쓰지도 않고 검찰도 마찬가지. 자기 임명해준 대통령이니까 눈치나 슬슬 보고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뭔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짜증나는 그 주제입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모든 게 여기에 다 짜증나네요. 몰려 있어요. 사실은. 이거 한번 정말 혁명적으로 갈아엎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백남기 농민한테 농민. 물대포 쌓아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만들었던 사람들. 네. 어,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4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 네네. 문재인 전 대표의 트위터 계정이 또 해킹이 됐다고요? 보셨어요? 네. 우리 오부분이 좋아하는 사진으로 아주 도배가 다 됐다고. 그 제가 들어왔을 땐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아쉽네요. 단체방에서 어떤 분들이 네. 지금 문 대표님 계정이 해킹 나간 것 같다. 네. 이상하다. 들어가 보라 했는데 이미 그때 확인했을 때는 다 정리가 된 상태였어요. 발 빠르게. 네. 그래서 뭐 아마 음란 뭐 사진 이런 게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네. 좀 이상하게 올라왔다고. 트위터가 해킹 이런 될 수도 있구나. 일이 왜? 누가 그런 걸까? 트위터 해킹 많이 되죠. SNS 조심해야 돼. 아무 이유 없이 한 걸 수도 있고 누가 의도적으로 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문 대표님 계정 정도를 아무 이유 없이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하네요. 제 트위터도 급증했습니다. 일한 친구들이. 정말요? 아랍어들이 아주 급증했습니다. 쪽지도 미친 듯이 보냅니다. 그 중에서 또 예쁜 여자 있으면은 막 이렇게 해주고 아니, 그러지 마요. 기본적으로 히잡을 쓰고 있는데 예쁜지 안 예쁜지 확인 안 돼. 그거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네. 뭐 요즘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고 하니까 연예인들, 또 운동선수들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인스타그램에 오는 분들 사진을 확인하고 네. 이쁘면은 또 따로 만나서 뭐 모종의 어떤 관계를 하고 그래서 지금 유상무상무처럼. 그렇죠. 그런 느낀 사람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오창석 조심해야 된다. 아 제가? 네. 저는 굉장히 SNS 하잖아요. 나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 SNS 아예 안 하기 하긴 때문에. 하는데. 네.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 이 스포츠 재단 의혹.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의 하이라이트죠. 네, 하이라이트죠. 네. 지난주에 한겨레 단독 보도가 쏟아지면서 정말 박근혜 정권의 생사를 어떻게 보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 비리의 의혹이 터졌습니다. 참. 네. 근데 이름부터 정말 유치뽕이지 않습니까? 미르. 그럼 박근혜가 용띠라고. 미르. 이게 뭐냐고. 미르. 내가 대통령 되면은 뭐 범재단 하고 호랑이 뛰니까. 사실 근데 저도 뭐 이런 말 할 자격은 안 되는데. 네. 저는 이게 청정구역하고 정치알바 제작하는 회사가 미르예요. 그래요, 맞아요. 미르. 맞아요. 입금될 때 미르로 입금되죠.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내가 용띠여서. 나도 용띠인데? 그러니까 그 박 대통령 수준이 우리랑 수준이 비슷해. 용들이 우리나라를 개판치고 있는데. 네. 아니 근데 우리 미르는 좋잖아요. 매달 그렇죠. 니들 통장에 꼽아주는 착한 돈 미르잖아. 꽂아주는 좋은 미르예요. 정말 감사한데 네. 한 3일 지나면 그 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건 내 탓이 아니잖아요. 아파와서. 마법의 효과예요. 네. 굉장히. 고맙다. 3일 뒤면 또 없어졌어요. 근데 참 같은 미르인데 네. 우리한테는 재벌들이 안 주네요 돈을. 그러니까요. 아유. 요 정도 주면은 저도 집 사죠. 93평짜리 전세로. 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일주일간 이게 많은 방송에서 주제로 다뤄졌는데, 네. 저희 청정구역에서는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과 함께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정경련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요. 이 주말에 이승철 정경련 상금 부회장이 입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네. 정경련 입장이 어떤지 네. 오창석 평당원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 두 재단에 그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 모든 굴지의 기업들이 총 800여억 원의 기부금을 보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경련 쪽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청와대 압력은 없었으며 전경련이 재단 설립을 주도했고 10월까지 두 재단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본인이 인정한 거네요. 이상하다는 걸. 네. 이상하니까 정상화. 10월까지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인정하는 거네. 그리고 모금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설립 허가 과정에 대해서 2달 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인간한 것은 문제가 없고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전경련 임원을 파견하려는 과정에 또 의혹이 터져 나왔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청와대 외압이 없다라고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단을 정상화하는 행동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그러면서 난 최순실하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당연히 만날 일이 없지. 당신 윗선에서 이루어지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만들기 시작했는지 움직임을 최초에 누가 했는지 그걸 판단해야지. 아니 정경련 쪽 돈을 준 재벌 쪽에서도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누가 돈 주라고 말했냐 물어보니까 하늘만 쳐다봤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말을 못하고. 아니 사실 그 재벌들도 본인들이 직접 하는 사회 사업이 있어요. 거기보다 여기에 돈을 더 많이 냈다니까? 이상하잖아. 네. 실제 그 모기업에서는 그 모기업 홍보실에서는 이 사제 출연이 된 것을 아예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네. 오래면서 사과 안 하는 것들 그 경찰 간부들 다 옷 벗게 하고 정권 바뀌면 이거 검찰들 정치 검찰들 다 옷 벗게 하고 획기적으로 뭔가 바꿔야 됩니다. 아, 그게 정말 제발 가능한 날이 오면 좋겠네요. 우리가 돈으로 갑시다. 제발 내년 안 말에 되면 우리 책임일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년 말에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무 양고기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네, 풍부양고기. 지효가 같이 가고 싶다고 여기. 뭐 구디단이나 네. 일산이나 일산은 제가 갔다 왔어요. 오, 어때요? 야, 진짜 연기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 오. 그러니까 왜 여성분들 특히 이제 겨울에 코트 입고 가면 냄새 냄새 배니까 배죠. 막 비닐에 싸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네. 필요 없어. 연기가 안 나. 밑으로 다 빠져.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었겠구나 싶어서. 완벽한 시스템. 많이 가서. 그래서 좀 많이 가서 팔아드려야겠네요. 사장님이 좀 힘들어하겠구나. 하루에 한 테이블 정도. 뭐 EJ 듣고 왔습니다. 청년고기 듣고 왔습니다. 하고 오신대요. 아우 좋다. 그런데 또 서비스를 주시니까 그럼 안 남잖아요. 네. 똔똔인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장님한테 들었는 바로는 네. 구디단에서 벌어가지고 일산을 메꾸고 있다는.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 그래도 저는 구디단이 더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궁이에서 벌어서 안가에 메꾸는 그런 거거든. 아, 동병상련이네요. 다 제가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돌려막기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네. 양고기가 생각날 때는 풍무 양고기로 네. 일산 라페스타 뒤에 위치한 외웠습니다. 네. 네. 네, 허리야. 냉면도 맛있더라고. 냉면도 알겠습니다. 또 사장님 저희 또 추석 보너스도 챙겨주셔서 그러니까요.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 냉면이 그냥 냉면이 아니고 중국식 냉면인데 어우, 괜찮았어. 중국식 냉면 맛있어요. 괜찮았어. 지효랑 한번 가야겠네요, 그렇죠? 같이 지호- 세 명 콜. 니가 자꾸 껴 니가 지호 자꾸 하는데.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도 친하지 않습니까? 니가 지호랑 뭘 친해 니가. 친합니다. 아, 친해요? 지호가 창석이 존재를 알아요? 알죠? 같이 방송도 안 해봤는데. 같이 방송했죠? 했었어 언제?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지나친 거 아니야? 팩트 TV에서 그냥 잠깐 본 거 아니에요? 같이 방송 안 했나? 안 했어. 기억이 없지 않나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스쳤을 뿐이야 너는. 그런가? 지호 눈에 니가 보이지도 않았을 거야. 아니 보일 거예요. 네, 뭐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네. 됐고 따로 가세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비리 수사가 진행되던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에게 드디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수사팀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두 분은? 아니 근데 지금 요즘 검찰들이 말이죠. 네. 구속영장만 신청하면 기각돼. 이것도 실제로 구속이 될지. 그러니까 이게 얘들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 살을 일단 날리고 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 건 이수민부터 시작하고 다 기각됐죠. 네. 두 번 다 기각됐잖아. 이번에 강만수도 기각됐어. 음.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하게 수사를 했으면 법원에서 다 기각시켜요. 증거 그래서 불충분. 이번 모르겠어요. 그 신동빈 회장도 과연 증거는 있을까? 근데 이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이제 신동빈 회장이 구속이 되면 롯데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도 있거든요. 뭐 원래 일본 회사인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빈이 둘째인 거죠. 네. 주가 첫째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한다는 건데 뭐 둘째가 가져간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진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롯데그룹은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아니 일본에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에서 뭐 기간산업이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당시 한국에 너무 못 살았으니까. 근데 껌 팔고 자빠졌고 말이야. 소비자 상품만 팔아먹었잖아. 그리고 현금 쭉쭉 빨고 직원들한테 제일 짜게 주고 대기업 중에 연봉 제일 짜잖아요. 롯데가. 맞아요. 사실 롯데 계열사들이 연봉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자기들은 현금 만지면서 부를 차곡차곡 다 쌓아놓고는 이런 짓거리를 말이죠. 그래서 롯데라는 그룹은 정말 전문 경영이 나서가지고 이게 족벌 경영하지 말고 이미지를 완전 바꿔버려야 돼.
지금의 어떤 족벌 경영 이미지로는요. 이렇게 계속 뭐 형제 간 싸움하고 이렇게 해서는 네. 안 됩니다. 네. 사실 MB 때 또 엄청나게 특혜를 받았잖아. 그렇죠. 부산에 사실은 롯데 관련된 기업도 많고 롯데가 먹여 살리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롯데가 아니면 부산 경제가 더 살아납니다. 돈이 부산 경제한테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롯데 일가로만 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뭐 의미가 없죠. 롯데 같은 경우에 지금 박 대통령한테 충성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사드 부지 같은 것도 사실은 제공하고. 성주에. 예. 그다음 롯데 골프장이잖아.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동빈의 구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냥 액션만 취하는 거예요. 그렇지.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또 이 롯데가 지난 정권과의 어떤 커넥션이 많았기 때문에 박근혜로서는 어떻게든 이명박을 잡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 지금. 멸란시험 자꾸 빠져나오고 있단 말이야. 너무 어설퍼. 마음만 앞선 거죠. 공격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씩 부족한. 똑같은 검사들만 임명이 되나 봐요. 대통령 비슷한. 그러니까 말이죠.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잡히는 거죠. 경영 네. 말씀하세요. 아니 됐네요. 네. 단독 밀라노 엑스포 주무부처 변경 미르 핵심 인물 때문 하고 물음표를 땅 하고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작년 5월 밀라노 엑스포 행사를 6개월 앞두고 이게 담당 부서가 산자부였는데 문체부로 갑자기 변경됐다. 왜? 왜 했을까? 왜? 그러니까 한겨레는 미르 핵심 인물 때문에 변경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미르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차은택 CF 감독. 일 것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한겨레에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이 차 씨를 미르 재단의 뒷배경으로 지목하면서 최순실 씨와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요. 이 차 씨가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별의별 직책을 다 맡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핵심 행사에 다 참여해서 영상 감독 맡고 총 감독 맡고 다 해요. 요직을 두루 거쳤네. 그렇죠. 그리고 이 양반이 하는 행사마다 박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힘을 실어주죠. 대통령이 등장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은 왜 갑자기 박근혜 정권에서 그것도요. 박근혜 정권 2013년 탄생했잖아요. 네. 2013년부터 이 사람 두각 나타난 게 아니야. 2014년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씨하고 최순 씨가 이혼한 그 시점부터. 그렇죠. 뭔가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2등의 자리가 뭐 어쨌든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 이게. 아니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은 뭐든지 투명해야 돼요.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두 재단은 그런 절차의 투명함이 전혀 없잖아. 정부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물론 이 재단은 정부가 안 한다고 하지만 네. 정부의 입김이 없으면 왜 할 수가 없는 기업들이 돈을 갖다 바리바리 싸주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만약에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전두환이 했던 일회재단도 그것도 정부가 나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일회재단도 다 기업들이 알아서 갖고 온 거 아니야.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철저하게 권력형 비리다. 또 특정인한테 뭔가를 몰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아니 K스포츠 재단 몇백억을 대기업들이 기부한 이 재단의 이사장이 마사지 센터 사장님께서 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돈을 잘 주무르시는 분인가? 이 마사지라는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머니 마사지 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가 아주 그 강남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 강남에 또 최준실 씨 집이랑 가까워. 도보 5분 거리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이상하다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새누리당 의원은 여기 이상한 거에 대해서 판단하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언론도 특히 조선일보도 왜냐면 조선일보가 맨 처음에 파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조선일보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게 그 진성준 검사장 추적부터 시작해서 그 나비 효과가 여기까지 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 뭔가 또 약점 잡혔겠지. 그렇지 않나요? 송희영 주필 이후에 약점 잡힌 그 건으로 그렇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사도 아니야. 내가 지금 조선일보 기자라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니 기자가 언론인이 의혹이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이게 기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펜 놔야 돼. 안타깝습니다. 펜을 놨을 거면 아마 이미 예전에 나왔겠죠. 그러니까요. 네. 안 놓고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뭐 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다쳤을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는 일단 활동 내역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 예. 그리고 기업이 사재를 출연했다는 거는 일단 기업 존재 이유는 이윤의 창출이거든요. 그러면 네. 재단에서 뭘 할 때 그 기업에 돈을 냈던 기업의 뭐 이미지라도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간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라든지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광고를 또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홍보실조차 모르게 됐다. 그렇죠. 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재단이 지금 두 개나 있잖아요. 네. 근데 각기 다른 재단이잖아. 이사장도 다르고. 네. 근데 회의록이 똑같아.
말이 되냐고 이게. 에? 그리고 정관도 복사 붙여넣기 게 똑같아요. 똑같은 세력이 진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오창석이 이 작가님 복붙하듯이. 그렇죠. 참 평행이론인가요? 이렇게 이상한데도 지금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관심을 관심이 갖지 없어. 않는 겁니다. 물론 경향신문은 한겨레 받아도 잘 쓰고 있지만 네. 뭐 시사 저널도 약간 하고 있는데.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이제 공영방송에서 터트려줘야 되는데 네. 다 입 다물고 있으니 아니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하는 건 당연히 언론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언론인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걸 이상하다 그러냐고. 국영재단이 됐기 때문에 국영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미 공영방송들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안타까운 거죠. 뭐 우리가 했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 그러니까 좀 무서운데? 우리 잡혀갈 것 같아. 이상하다는 걸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잡혀가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혹제기 하지 말라고 일단 못 박았잖아요. 네. 그리고 국무총리가 의법 조치할 수 있다 그랬거든. 어머. 어. 나 시집도 못 가는 거 아니야? 민주투사가 되세요. 옥중 결혼식 할 수 있어. 콜. 그래서 만나서? 밥 다 공짜야. 네, 괜찮네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게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4번째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 네네. 문재인 전 대표의 트위터 계정이 또 해킹이 됐다고요? 보셨어요? 네. 우리 오부본이 좋아하는 사진으로 아주 도배가 다 됐다고. 제가 들어갔을 땐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아쉽네요. 단체방에서 어떤 분들이 네. 지금 문 대표님 계정이 해킹 나간 것 같다. 네. 이상하다. 들어가 보라 했는데 이미 그때 확인했을 때는 다 정리가 된 상태였어요. 발 빠르게. 네. 그래서 뭐 아마 음란 사이트 뭐 사진 이런 게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네. 좀 이상하게 올라왔다고. 트위터가 해킹 될 수도 이런 있구나. 일이 왜, 누가 그런 걸까? 트위터 해킹 많이 되죠. SNS 조심해야 돼. 아무 이유 없이 한 걸 수도 있고 누가 의도적으로 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문 대표님 계정 정도를 아무 이유 없이 하진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하네요. 제 트위터도 급증했습니다. 일한 친구들이. 정말요? 알아보들이 아주 급증했습니다. 쪽지도 미친 듯이 보냅니다. 그 중에서 또 예쁜 여자 있으면은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지 마요. 기본적으로 히잡을 쓰고 있는데 예쁜지 안 예쁜지 확인 안 돼. 그거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네. 뭐 요즘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고 하니까 연예인들, 또 운동선수들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인스타그램에 오는 분들 사진을 확인하고 네. 이쁘면은 또 따로 만나서 뭐 모종의 어떤 관계를 하고 그래서 지금 유상무 상무처럼. 그렇죠. 그런 데 사람이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오창석 조심해야 된다. 제가? 네. 저는 굉장히 SNS 하잖아요. 나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 SNS 아예 안 하기 하긴 때문에. 하는데. 네. 조심해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 이 스포츠재단 의혹.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의 하이라이트죠. 네, 하이라이트죠. 네. 지난주에 한겨레 단독 보도가 쏟아지면서 정말 박근혜 정권의 생사를 어떻게 보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 비리의 의혹이 터졌습니다. 참. 네. 근데 이름부터 정말 유치뽕이지 않습니까? 미르. 그럼 박근혜가 용띠라고. 미르. 이게 뭐냐고. 미르. 내가 대통령 되면은 뭐 범재단 하고 호랑이 뛰니까. 사실 근데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은 안 되는데. 네. 저는 이게 청정구역하고 정치알바 제작하는 회사가 미르예요. 그래요. 맞아요. 미르. 맞아요. 입금될 때. 미르로 입금되죠.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내가 용띠여서. 나도 용띠인데? 그러니까 박 대통령 수준이 우리랑 수준이 비슷해. 용들이 우리나라를 개판치고 있는데. 네. 아니 근데 우리 미르는 좋잖아요. 매달 그렇죠. 니들 통장에 꼽아주는 착한 돈 미르잖아. 꽂아주는 좋은 미르예요. 정말 감사한데 네. 한 3일 지나면 그 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건 내 탓이 아니잖아요. 아파. 와서. 마법의 효과예요. 네. 굉장히. 고맙다. 3일 뒤면 또 없어졌어요. 근데 참 같은 미르인데 네. 우리한테는 재벌들이 안 주네요 돈을. 그러니까요. 네. 요 정도 좀 주면은 저도 집 사죠. 93평짜리 전세로. 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일주일간 이게 많은 방송에서 주제로 다뤄졌는데, 네. 저희 청정구역에서는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과 함께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정경련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요. 이 주말에 이승철 정경련 상금 부회장이 입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네. 정경련 입장이 어떤지 오창석 평당원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이 두 재단에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 모든 굴지의 기업들이 총 800여 원의 기부금을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경련 쪽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이 청와대 압력은 없었으며 전경련이 재단 설립을 주도했고
10월까지 두 재단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럼 본인이 인정한 거네요. 이상하다는 걸. 네. 이상하니까 정상화. 10월까지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인정하는 거네. 그리고 모금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설립 허가 과정에 대해서 2달 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인간한 것은 문제가 없고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전경련 임원을 파견하려는 과정에 또 의혹이 터져 나왔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청와대 외압의 없다라고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단을 정상화하는 행동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그러면서 난 최순실하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당연히 만날 일이 없지. 당신 윗선에서 이루어지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만들기 시작했는지, 움직임을 최초에 누가 했는지, 그걸 판단해야지. 아니, 정경련 쪽, 돈을 준 재벌 쪽에서도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누가 돈 주라고 말했냐 물어보니까 하늘만 쳐다봤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말을 못하고. 아니, 사실 그 재벌들도 본인들이 직접 하는 사회 사업이 있어요. 거기보다 여기에 돈을 더 많이 냈다니까? 이상하잖아. 네. 실제 그 모기업에서는 그 모기업 홍보실에서는 이 사제 출연이 된 것을 아예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네. 원래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요. 몰랐다는 거야. 몇 억씩 나갔는데. 이 사회에서 보고하고 네. 아 이거 지회사야? 주소 들 거지?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 박 대통령이 직접 좀 모금에 참여해달라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돈이 더 많이 모였어. 그럼 박근혜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액션을 취했으니까 모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더 골 때리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예요 지금. 일단은 뭐 총 17개의 그룹이 참여를 했고요. 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롯데, GS하나, KT, LS, 한진, CJ, 신세계, 금호아시아나, 두산대리, 아모레. 웬만한 회사는 그런데 이건 언젠가 밝혀질 거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정말 내가 지금 청와대 인사라든가 새누리당의 중요 인사면은 네. 이거 지금 털고 가자고 할 거예요. 아. 지금 못 털면은 내년에 한참 대선 전에 이 얘기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니까 막 제보가 쏟아지겠죠. 국정원 애들이 눈치 보는 국정원 직원들이 이거 갖고 막 올 수도 있어. 그때 가서 밝혀지면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에는 더 유리할 수도 그렇죠. 유리하죠. 있겠네요. 그래서 룰루랄라야. 우리는 뭐 나쁠 게 없어. 이게 바보처럼 일단은 대통령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꼭 쥐고 있거든. 이거 반드시 터집니다. 안 터질 수가 없어요. 안 터질래야. 이미 그 쌓여있는 게 워낙 많아서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이 정권에서. 곧 터질 거라고 봅니다. 전 7시간도 이거랑 관계가 있지 않나는 생각 들어요. 7시간. 아, 대통령 그 사라진 7시간. 7시간. 네. 뭐 최순실 씨랑 차를 마시고 있었다든지. 그러니까 오늘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행불. 저의 추측에 의하면은 초고에 그러면은- 의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추측을 해보면 그 7시간에 대한 행적도 내년에는 또 폭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럴 가능성도 오, 있습니다. 재밌겠다. 네. 아, 대선이 재밌긴 하겠는데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도 아니야. 아니, 판검사들 돈 다 받아 처먹고 이게 무슨 안 썩은 데가 없고 말이지. 안 썩은 데는 청정구역밖에 없네요. 여기만 안 썩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투명하게 네. 그게 뭐야? 미래에서 이름 따라간다고. 미래에서 돈 지급할 때도 3.3% 딱 떼고 그러니까요. 주잖아요. 그게 왜 다 세금 우리가 내려고 하는 거거든. 아, 납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잖아. 그래서 건보료도 많이 내고. 그럼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돼. 이건 네. 분명히 뭐 기업 쪽에서도 아마 동조해서 약간 터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정권 들어서 창조 뭐 경제센터, 혁신센터를 짓는다고 기업들이 거의 준조세 형식으로 정부에 갖다 바친 돈이 너무 많다고 해요. 이것도 사실은 거의 그런 식으로 자발적 모금이 아니라 정권의 압력, 권력에 의한 그런 것으로 이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네, 하지만 뭐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진실은 언젠가 그럼요. 밝혀지지 않을까. 그겁니다. 네.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처음에 댓글에 글 써주셨던 자영업자분. 네. 이런 분들이 힘든 게 사실은 또 임대료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대기업들이 돈을 이런 데 갖다 바치고 나서 이 돈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을 올가매고 예.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료를 높여서 결국 서민들의 등골을 뽑아먹어서 그걸 보전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부정부패가 나쁜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나라의 조물 먹는 거지. 네. 근데 그 짓거리를 과거에 80년 하던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돌고 돌아서 이런 대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정부패를 이제 빨리 뿌리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사회의 공기라고 하는 언론에서 계속 감시하고 네. 그걸 터트려주고 또 검찰이 나서가지고 나쁜 짓 하면 잡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언론은 뭐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쓰지도 않고 검찰도 마찬가지 자기 임명해준 대통령이니까
눈치나 슬슬 보고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뭔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짜증나는 그 주제입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모든 게 여기에 다 짜증나네요. 몰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정말 혁명적으로 갈아엎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백남기 농민한테 물대포 쌓아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만들었던 사람들, 네. 그러면서 사과 안 하는 것들, 그 경찰 간부들 다 옷 벗게 하고 정권 바뀌면 이 검찰들, 정치 검찰들 다 옷 벗게 하고 획기적으로 뭔가 바꿔야 됩니다. 아, 그게 정말 제발 가능한 날이 오면 좋겠네요. 우리가 더 노력합시다. 제발 내년 뭔가 안 말에 되면 우리 책임일 것 같잖아요, 그러면. 내년 말에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무 양고기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네, 풍부양고기. 지효가 같이 가고 싶다고 여기. 뭐 구디단이나 네. 일산이나 일산은 제가 갔다 왔어요. 오, 어때요? 야, 진짜 연기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 오. 그러니까 왜 여성분들 특히 이제 겨울에 코트 입고 가면 냄새 배니까 배죠. 막 비닐에 싸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네. 필요 없어. 연기가 안 나. 밑으로 다 빠져.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었겠구나 싶어서. 완벽한 시스템. 많이 가서 그래서 좀 많이 가서 팔아드려야겠네요. 사장님이 좀 힘들어하겠구나. 하루에 한 테이블 정도. 뭐 EJ 듣고 왔습니다. 청정고기 듣고 왔습니다. 하고 오신대요. 아우 좋다. 그런데 또 서비스를 주시니까 아 그럼 안 남잖아요. 똔똔인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장님한테 들었는 바로는 네. 구디단에서 벌어가지고 일산을 메꾸고 있다는.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 그래도 저는 구디단이 더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궁이에서 벌어서 안가에 메꾸는 그런 거거든. 아, 동병상련이네요. 제가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돌려막기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네. 양고기가 생각날 때는 풍무양고기로 네. 일산 라페스타 뒤에 위치한 외웠습니다. 네. 네, 허리야. 냉면도 맛있더라고. 냉면도 알겠습니다. 또 사장님 저희 또 추석 보너스도 챙겨주셔서 그러니까요.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 냉면이 그냥 냉면이 아니고 중국식 냉면인데 괜찮았어. 중국식 냉면 맛있어요. 괜찮았어요. 지효랑 한번 가야겠네요, 그렇죠? 같이 지호- 3명 콜. 니가 자꾸 껴, 니가 지호 자꾸 하는데.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도 친하지 않습니까? 니가 지호랑 뭘 친해, 니가. 친합니다. 아, 친해요? 지호가 창석이 존재를 알아요? 알죠? 같이 방송도 안 해봤는데. 같이 방송했죠? 했었어, 언제?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지나친 거 아니야? 팩트 TV에서 그냥 잠깐 본 거 아니에요? 같이 방송 안 했나? 안 했어. 기억이 없지 않나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스쳤을 뿐이야, 너는. 아 그런가? 지호 전에 니가 보이지도 않았을 거야. 아니 보일 거예요. 네, 뭐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네. 됐고. 따로 가세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비리 수사가 진행되던 롯데그룹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4개사에서 79억 원, 현대차가 43억, SK가 43억, LG가 30억, 롯데 17억, GS 16억, 하나 10억, KT 7억, LS 6억, CJ 5억, 신세계 5억, 그리고 두산 4억, 아모레퍼시픽 1억 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한 최순실이라는 인물, 네. 과연 최순실이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의혹이 지금 언론에 제기됐으니까 그럼요. 또 증언자도 많고 그럼 국가에서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여기에서 해명을 하는 거. 그런데 해명은 단 1g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런 일 없다. 그리고 국감의 루머. 증인 채택 한 명도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오히려 직접 나서서 더 해명을 해야지. 아니 근데 이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 건가요? 최순실이요? 그- 네. 그러니까 박 네. 대통령이 측근 실세라고 꼽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모으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사실 저는 익숙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 최태민 목사라고 있어요. 네. 이 최태민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모친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박 대통령한테 당시 영애지 박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유경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딸을 좀 잘 봐달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편지를 써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편지를 받았으면 뭐야 이 미친놈하고 버렸을 거 아니야. 근데 박 대통령 당시 박근혜가 최태민을 부릅니다. 청와대로. 청와대로 한번 들어와라. 그러니까 최태민이 처음에는 죽었구나. 내가 가서 엄청 두들맞겠구나. 이 생각하고 쫄아서 딱 간 거야. 딱 갔는데 박근혜가 아이고 정말 오늘 꿈에서 우리 엄마를 보셨나요? 뭐 이렇게 오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딱 입장을 딱 바꿔가지고 이 양반이 말이죠. 목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네. 스님도 했었고요. 독특하게 소개된 승려 목사라고 적혀 있어요. 종교 단체를 또 지가 직접 만들기도 해요. 교주 노릇도 했고요. 경찰 출신에 뭐 이상한 멀티네요, 멀티.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딱 당시 영의 박근혜를 가지고 놀았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당시에
여러 가지 재단을 만듭니다. 여성 구국 봉사단체 뭐 이런 재단을 만들어. 그러니까 네. 재단 만드는 거 주특기야 이 최씨 집안이. 이번에도 재단이잖아 그래. 재단의 달인이네요. 재단의 달인이 이거. 그 딸이고 이 최순실이 최태민 딸이거든. 똑 닮았다. 네. 이렇게 5번째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 재단을 여러 가지 만들어갖고 앞에는 박근혜를 세우죠. 총재는 박근혜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 세워가지고 돈 여러 군데에서 삥땅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국기문란을 일으켜요.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씨가 이거 문제 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박근혜한테 물어봤다. 자기 딸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너 이렇게 맞냐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울면서 김재규 욕을 엄청 하죠. 우리 최태민 목사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김재규가 모함하고 있다. 뭐 이런 일이 그래서 사실 그 중정에서 만든 보고서예요. 이 최태민의 춤은 엄청납니다. 굉장히 많은 여성과 관계를 부인이 하고. 6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식도 많아. 한 2자리 숫자야. 그 중에서 최순실이 가장 닮았다 아버지를. 그리고 영적으로 특히. 오영적으로. 그래서 최태민 죽고 나서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실감 겪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 딸한테 투영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계속 측근으로 활동했고 그 다음에 이 최순실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정윤회라고. 네. 정윤회 씨가 박 대통령이 그 98년 보궐로 국회에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특급 보좌관으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저번에 청와대에서 문건 터졌을 때 비선 실세가 정윤회다 막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정윤회 말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쑥 들어갔죠. 이혼하셨잖아요. 이혼했으니까. 어. 에? 힘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럼 그럼 이혼의 조건으로 결혼 생활 중에 있었던 일을 다 비밀로 한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서 박관전 경정이 얘기했던 1위 서열 대한민국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3위는 박근혜. 박근혜. 그 지금 2위 정윤회가 빠졌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이 권력이라는 건요 공백이 거의 없어. 2위가 새로 채워졌다. 나는 그렇게 봐요. 우병우입니까?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냥 질문한 거예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 중 하나겠죠. 그렇죠. 네. 예. 난 들어갔다고 봅니다 거기. 예. 그러면 부럽네요. 1인자의 간택을 받으신 분이겠네요? 모르죠 뭐. 최순실의 2위가 갑자기 내가 2위 할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안 되죠. 네. 누군가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찍어 2위밖에 없잖아요. 3위가 너 2등 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양보할 수도 있죠. 4등한테. 정말 아니 상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저 추측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면 정말 개판입니다. 9월 26일자 한겨레에 이런 게 실렸네요. 네. 단독 밀라노 엑스포 주무부처 변경 미르 핵심 인물 때문 하고 물음표를 땅 하고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작년 5월 밀라노 엑스포 행사를 6개월 앞두고 이게 담당 부서가 산자부였는데 문체부로 갑자기 변경됐다. 왜? 왜 했을까? 왜? 그러니까 한겨레는 미르 핵심 인물 때문에 변경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미르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차은택 CF 감독. 일 것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겨레에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이 차 씨를 미르 재단의 뒷배경으로 지목하면서 최순실 씨와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요. 이 차 씨가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별의별 직책을 다 맡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핵심 행사에 다 참여해서 영상 감독 맡고 총 감독 맡고 다 해요. 요직을 두루 거쳤네. 그렇죠. 그리고 이 양반이 하는 행사마다 박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힘을 실어주죠. 대통령이 등장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은 왜 갑자기 박근혜 정권에서 그것도요. 박근혜 정권 2013년 탄생했잖아요. 네. 2014년부터 이 사람 두각 나타난 게 아니야. 2014년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씨 네, 신동빈 회장에게 드디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수사팀에서 이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두 분은? 아니 근데 지금 요즘 검찰들이 말이죠. 네. 구속영장만 신청하면 기각돼. 이것도 실제로 구속이 될지.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 살을 일단 날리고 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 건 이수민부터 시작하고 다 기각됐죠. 네. 두 번 다 기각됐잖아. 이번에 강만수도 기각됐어. 음.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하게 수사를 했으면 법원에서 다 기각시켜요. 증거 그래서 불충분. 이분 모르겠어요. 그 신동빈 회장도 과연 증거는 있을까? 근데 이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이제 신동빈 회장이 구속이 되면 롯데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도 있거든요. 뭐 원래 일본 회사인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빈이 둘째인 거죠. 네. 주가 첫째가 이제 아버지 따라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네. 그렇게 한다는 건데 뭐 둘째가 가져간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진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롯데그룹은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아니 일본에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에서 뭐 기관 산업이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당시 한국에 너무 못 살았으니까. 근데 껌 팔고 자빠졌고 말이야. 소비자 상품만 팔아먹었잖아. 그리고 현금 쭉쭉 빨고 직원들한테 제일 짜게 주고 대기업 중에 연봉 제일 짜잖아요. 롯데가. 맞아요. 사실 롯데 계열사들이 연봉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요? 자기들은 현금 만지면서 부를 차곡차곡 다 쌓아놓고는 이런 짓거리를 말이죠. 그래서 롯데라는 그룹은 정말 전문 경영이 나서가지고 이게 족벌 경영하지 말고 이미지를 완전 바꿔버려야 돼. 지금의 어떤 족벌 경영 이미지로는요. 이렇게 계속 뭐 형제간 싸움하고 이렇게 해서는 네. 안 됩니다. 네. 사실 MB 때 또 엄청나게 특혜를 받았잖아. 그렇죠. 부산에 사실은 롯데 관련된 기업도 많고 롯데가 먹여 살리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롯데가 아니면 부산 경제가 더 살아납니다. 돈이 부산 경제한테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롯데 일가로만 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뭐 의미가 없죠. 롯데 같은 경우에 지금 박 대통령한테 충성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사드 부지 같은 것도 사실은 제공하고. 성주에. 그다음 롯데 골프장이잖아. 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동빈의 구속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냥 액션만 취하는 거예요. 그렇지.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또 이 롯데가 지난 정권과의 어떤 커넥션이 많았기 때문에 박근혜로서는 어떻게든 이명박을 잡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 지금. 미끄러지 시험 자꾸 빠져나오고 있단 말이야. 너무 어설퍼. 마음만 앞선 거죠. 공격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씩 부족한. 똑같은 검사들만 임명이 되나 봐요. 대통령 비슷한. 그러니까 말이죠. 잡으려면 확실하게 잡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잡히는 거죠. 경영 네. 말씀하세요. 아니 국방부가 이제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이제 뭐 롯데스카이 성주 CC를 최종 확정 발표를 한 거잖아요. 롯데그룹의 입장도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뭐 롯데로서는 뭐 정부가 까야죠. 뭐 방법이 있나요, 롯데가? 지금 안 그래도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야,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재벌들을 양아치라고 말하잖아요. 네. 양아치 짓 많이 하잖아. 네. 정부가 양아치 같아. 아, 미치겠어, 진짜.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골목 양아치 위에 진짜 조폭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서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관료들이 못해요. 관료들은 원래 복지부동의 낮은 자세야. 욕 안 얻어먹고, 그냥 반기문처럼 곱게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가려는 그런 스타일이 관료들한테 있거든. 근데 네.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하는 거 보면 그런 게 안 보이잖아. 팍팍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권력 핵심 라인에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약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고리 살인마 같은 사람들. 네. 뭘 알아? 전문가야? 그런데 다 지금 박 대통령이 하는 모든 거에 지금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잖아요. 십상수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불만을 표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요. 할 수 없죠. 이거 좀 전략적으로 간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재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경영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기사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헤드라인도 이렇게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경영 공백이 다 잘 돌아가. 웃기고 그리고 자빠졌네. 오너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을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뭐 한 명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 정도로 큰 규모의 기업에서 오너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는 그 회사는 그냥 사라져야 할 기업이에요. 그 정도의 자생 능력이 없으면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팟캐스트 다 그만두고 후배들한테 물려준다. 네. 욕심 없다는. 네. 이 욕심 없는 거 사실은 신격호가 했었어야 돼. 신격호 회장인데 끝까지 자기 평생 살 줄 알았지.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치매도 안 들고 이럴 줄 알아가지고 안 놔준 거야. 교통정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치매가 와버렸잖아. 그 아들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보통 한 60대 후반 되면 창업주로서 탁 물러나서 교통정리 깔끔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도 욕심인 거예요. 다들. 경영 승계를 욕심이야. 적절한 타이밍에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준 거죠. 네, 어쨌든 뭐 대한민국이든 기업이든 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그러면 같습니다. 형님은 그런 고령의 나이가 되기 전에 재율이한테 유산을 물려줄 겁니까? 그건 못하죠. 뭐야? 내가 벌었잖아. 그러면 아니, 물려줘야지. 건 거잖아요. 신격호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도. 근데. 아니 시계코 정도 되면 그룹이면 네. 임직원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네. 가족들이 있잖아. 네. 그걸 생각해야지. 나는 우리 집 딱 재료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안 아니, 하신다? 만약에 형이 그럼. 정권 교체돼서 어떤 뭐 기업을 해서 읽어서 잘 됐다. 그럼 미리 승계를 해줄 겁니까? 아니죠. 아니 다 사회 하나할 거야. 아 정말요? 일본은 남겨줘야죠, 제일. 분명히 아들의 난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또 감금하고 이렇게 난리 날 겁니다. 아버지. 둘째랑. 둘째가 딸이라고 했나요? 네. 씨하고 최준 씨가 이혼한 그 시점부터. 그렇죠.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2등의 자리가 뭐 어쨌든
어쨌든 그런 느낌이죠. 그게 이상한 거잖아, 이게. 아니,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은 뭐든지 투명해야 돼요.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쵸. 근데 지금 이 두 재단은 그런 절차의 투명함이 전혀 없잖아. 정부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물론 이 재단은 정부가 안 한다고 하지만 네. 정부의 입김이 없으면 왜 할 수가 없는 기업들이 돈을 갖다 바리바리 싸주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만약에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전두환이 했던 일회재단도 그것도 정부가 나섰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일회재단도 다 기업들이 알아서 갖고 온 거 아니야.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죠.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철저하게 권력형 비리다. 아. 또 특정인한테 뭔가를 몰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아니 K스포츠 재단 몇백억을 대기업들이 기부한 이 재단의 이사장이 마사지 센터 사장님께서 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돈을 잘 주무르시는 분인가? 이 마사지라는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머니 마사지 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가 아주 그 강남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 강남에 또 최두준 씨 집이랑 가까워. 아, 도보 5분 거리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 이상하다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새누리당 의원은 여기 이상한 거에 대해서 판단하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언론도 특히 조선일보도 왜냐면 조선일보가 맨 처음에 파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조선일보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게 그 진성준 검사장 추적부터 시작해서 그 나비 효과가 여기까지 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 뭔가 또 약점 잡혔겠지. 그렇지 않나요? 송희영 주필 이후에 약점 잡힌 그 건으로 그렇지. 계속 아무 말도 입다물 수밖에 못하고 있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언론사도 아니야. 내가 지금 조선일보 기자라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 아니 기자가 언론인이 의혹이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이 뭐야 이게 기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펜 놔야 돼. 안타깝습니다. 펜을 나왔을 거면 아마 이미 예전에 나왔겠죠. 그러니까요. 네. 안 놓고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실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뭐 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다 쳤을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는 일단 활동 내역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 예. 그리고 기업이 사재를 출연했다는 거는 일단 기업 존재 이유는 이윤의 창출이거든요. 그럼요. 네. 재단에서 뭘 할 때 그 기업에 돈을 냈던 기업의 뭐 이미지라도 올라가든지 아니면 뭐 간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라든지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광고를 또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거를 홍보실조차 모르게 됐다. 그렇죠. 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재단이 지금 두 개나 있잖아요. 네. 근데 각기 다른 재단이잖아. 이사장도 다르고. 네. 근데 회의록이 똑같아. 말이 되냐고 이게. 에? 그리고 정관도 복사 붙여넣기 게 똑같아요. 똑같은 세력이 진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오창석이 이 작가님 복붙하듯이. 그렇죠. 참 평행이론인가요? 이렇게 이상한데도 지금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다뤄주지 관심을 관심이 갖지 없어. 않는 겁니다. 물론 경향신문은 한겨레 받아서 잘 쓰고 있지만 네. 뭐 시사 저널도 약간 하고 있는데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이제 공영방송에서 터트려줘야 되는데 네. 다 입 다물고 있으니 아니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하는 건 당연히 언론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언론인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걸 이상하다 그러냐고. 국영재단이 됐기 때문에 국영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미 공영방송들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 안타까운 거죠. 뭐 우리가 했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좀 무서운데? 우리 잡혀갈 것 같아. 이상하단 걸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잡혀가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혹 제기 하지 말라고 일단 못 박았잖아요. 네. 그리고 국무총리가 의법 조치할 수 있다 그랬거든. 어머. 어. 나 시집도 그래. 못 가는 거 아니야? 민주투사가 돼요. 옥중 결혼식 할 수 있어. 콜. 안에서 만나서? 밥 다 공짜예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고. 의혹 있으면은 먼저 나서서 해명해야 될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있을 수 없는 또 일입니다. 지금 이석수 감찰관 사표 수리됐잖아요. 네. 사표 내는데 한 달 동안 수리를 안 했다고. 그쵸. 사표 수리 안 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대정부 질문 때 야당 의원들이 왜 사표 수리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 수사 중이고 뭐 다 끝나면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사표 딱 수리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오. 이게 뭐냐면 이석수 감찰관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이 됐거든.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이 나가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이건 기간 증인. 그러니까 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돼, 이 사람은. 그런데 사표 수리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증언을 못하게 막을 그거지. 정도는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증언을 못하게 난리를 치냐고. 아니, 국감 출석 말고는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이 됐잖아요. 민간인 증인을 신청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 아. 근데 새누리당이 안 해주잖아. 네.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말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거 봐요. 그렇지. 응? 이분이 최초에 그 우병우 수석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그
경질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 있는 더 큰 그렇죠. 이 미르 재단 수사 때문에 이게 최초에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석수 감찰관을 지명을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돌아온 거죠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찰관 청와대 특별감찰관이니까 자기 일 한 겁니다. 미르 재단이고 이상한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사했고 그러니까는 청와대에서 이런 씨 하면서 이석수를 그때부터 몰아내려고 그랬고 결국은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감에 증언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들 쉬쉬하는데 아니 똥을 싸가지고 그거 휴지로 덮어놓는다고 냄새가 안 납니까? 그쵸. 그쵸. 납니다 분명히.